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원장님과 함께하는 비밀 공작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멸공! 오늘은 딱, 네, 네, 독자 여러분 좀,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소입니다. 오늘도 금요일 날 어김없이 우리 대한연대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지금 보니까 박경련님께서 우리 아시아투데이 또 스패너 역할을 하고 계신 네네. 분인데 또 어느 틈에 저보다 먼저 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박 여사님. 그리고 다른 백아티스트님. 네, 그리고 또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 장익환 가자. 당첨장 뭐 가자. 네. 그다음에 뭉치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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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네. 최근에 네. 또, 지난 이제 5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경찰 네. 조사를 통해서 음.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네. 업비트에서 580억 정도가 네. 탈취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 음. 근데 저거밖에 없을까요? 더 있을까요?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네. 북한 해커들이 네네. 중국에 나가갖고 집단으로 서식하다가 네. 그 중국 은행을 털어서 중국은행 중국에서도 한 털어서. 20억 달러 정도를 털어서 도망간 걸로 알아요? 근데 네, 그러면은 북한이랑 네, 중국 네, 관계에서는 문제 네. 안 생기나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도 상당 그런 부분이 일조했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그 음, 코인 털고 이런 네. 것 때문에. 거기다가 대한민국.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다이쪼, 어? 네. 김다이주 어, 선생님. 제갈 다이쪼가 네네. 어? 그 돈을 보내고 물자를 보내고 해서 예. 그 북한에다가 그 많은 컴퓨터 장비를 줬어요. 네. 예? 저기 뭐 평양과학기술대학이라고 해서 네. 그 미국에 있는 뭐 교포를 통해서도 주고 어, 그래서 그거를 파고 조사해갖고 하다가 지금 저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국정원장과 또 그 일에 참여했던 차장, 뭐 국장 이런 사람들을 갖다 이제 그 혐의로 어? 즉 불분명한 공작 목표를 두고 공작금을 유용, 남용 내지 뭐 슈킹해갖고 좀 네. 집어먹었다 이렇게 해갖고 잡아놓은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비단 이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는 이더리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만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예. 이름 붙이는 대로 N 팩토리얼로 나갈 수 있는 그 시장인데 저한테도 누가 이 제가 만든 이 농업자재 액체 비료를 갖고 이제 이게 증산을 시켜주는 아주 혁신적인 그런 제품이니까 이거를 모티브로 해갖고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자. 어, 그런데 너는 이쪽 세계 잘 모르니까 너는 맥시멈 49%만 갖고 내가 59%를 가질게 그러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재요. 그 칼만 안 들었지 강도네. 어? 어디 발행한 코인에 어. 그분이 거진 저, 자, 60% 갖고 가는 거 그렇지. 보니까. 뭐 6대 4 내지는 뭐 어, 최대 51대 49로 하자. 나보고 네네. 49를 가져가라 이거예요. 네네. 그래서 나 이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무슨 뭐 한 몇십억 좀 자기가 어, 투자를 도와주고 싶은데 뭐 이러고 어, 추파를 던지길래 네. 진짜로 뭐 선의를 갖고 하는가 네. 생각했죠. 그게 우리 어머니 사촌 동생이야. 아, 그런데 그 집안 식구 아니야.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주 가깝다고. 예. 그런데 와갖고 그런 진짜 뭐라 그러지 그 사기꾼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점잖게 타일렀어요. 네. 그냥 가시라고. 아,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가요. 네네. 우리가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뭐 9만 7천 달러? 원비트에? 우리나라 네네. 돈으로 하면 지금 1억이 1억이 넘어갔어요. 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비트코인이 갑자기 이렇게 환락이 되니까 네, 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는데요. 네, 사실 암호화폐가 만들어졌을 초창기는 네, 신원이 불명확한 일본인이 개발한 걸로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네. 그런데 사토시라고 하는, 네네네. 네. 그런데 그 일본인인지 미국인인지 몰라요. 네, 예. 네? 아니면 북한인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처음에는 별로 그게 관심 못 끄니까 음, 주로 쓰는 게 어디냐면 불법 무기 거래, 마약 거래, 음, 인신매매, 네, 예? 블랙마켓에서 이런 밀수하고 몰래 약 팔고
이런 쪽에 주로 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범죄 집단이거나 아니면 마약쟁이거나 마약 공급 전달하는 사람이거나 뭐 주로 이런 사람들 아니면 무기를 몰래 밀거래해서 북한 무기를 사다가 뭐 아프리카 어디다가 갖다 몰래 파는 이런 네. 무기 밀매업자들 예. 이런 쪽에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음. 왜? 달러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달러는 예를 들어서 제가 독일하고 거래를 해. 그럼 프랑크푸르트에 돈을 보낼 때 내가 만약에 무슨 대금이 있어도 100만 달러를 보낸다. 그러면 이게 서울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게 아니고 뉴욕에 있는 미 재무부 산하에 그 달러 환전 교환소가 있다고 거기를 거쳐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 통장에서 프랑크푸르트에 내 비즈니스 파트너한테 주더라도 이게 여기서 프랑크푸르트로 직송되는 게 아니라 뉴욕을 갔다가요. 왜?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네. 이 달러의 이런 한 장이라도 1달러짜리라도 어디로 가는지 여기서 다 파악이 돼. 그러니까 외국과 서로 거래를 할 때는 그래서 그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무기를 네. 마약을 하는데 네. 정식으로 달러 교환을 한다. 그럼 미국한테 다 들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예, 이용한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코인들. 크립토 커런시를 하는 거죠. 예. 예. 그 덕분에 우리 재미교포 검사가 또 일약 인정을 받아서 그 코리안 아메리칸 중에 최은영 검사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 보면 내셔널 크립토 커런시 인포스먼트 팀이라 그래갖고 FBI 안에 국가 암호화폐 단속 팀이라는 곳에 국장으로 했어 그분이. 그러다 얼마 전에 국토안보부 차관인가 어디로 또 승진해서 갔는데, 자, 미국의 FBI도 그렇고 미국의 정보기관에서는 이 암호화폐가 불법적인 방식이나 아니면 불법적인 시장에서 통용되는 것을 굉장히 관심 갖고 추적하고 그것을 범죄랑 연루되어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은밀하게 조사를 해서 때려잡는 일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도널드 트럼프가 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원래 암호화폐 반대하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7월 13일 날 총격받고 네. 네. 그다음에 트럼프 주니어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또 제이디 벤스라고 하는 오하이오 촌놈을 갖다가 부통령으로 영입하고, 물론 그 뒤에는 페이팔이라고 하는 예? 어마어마한 뭐 피터 힐이라든지 또 뭐 또 팔머, 저 알렉스 팔머인가? 아니야. 젊은 이름이 팔머 팔머 락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 페이팔 그룹, 그 안에는 뭐 링키딘 창업자도 있고, 자, 수많은 미국의 보수 기술 자본가들이 이번에 트럼프를 밀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도 생각을 좀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하던 비트코인 어느 정도 인정하고 또 그 시장이 앞으로 활성될 걸 갖다가 일론 머스크랑 같이 이렇게 팀으로 움직이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상품이 되어버린 거죠. 네. 사실은 이 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네. 했던 이런 거 한다고 뭐 무슨 큰일 해보겠다고 어디 그룹 회장님한테 돈을 갖다가 뭐 몇 억을 빌려다가 여기다 넣고서 다 몰찬 날리고 지금 오늘도 전화 받았는데 결국에는 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뭐 2년 반인가 3년인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네. 예. 그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이 주로 그 짓 해. 날리는 거요? 예. 코인 투자했다가? 예. 근데 저는 이런 기사를 네. 보면은 최근에 안 그래도 1억 원 가까이 거의 한국 돈으로 그 네. 가치가 넘었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예. 굉장히 이거 투자하는데도 관심도 많고. 예. 근데 또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예. 이 비트코인 같은 거를 주로 또 사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네. 거의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 우리 트럼프 아니면 대통령, 중국.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당선돼서 비트코인 호재에 있는 것과도 또 별개로 이렇게 투자하고 뭐 거래하고 이런 거 거의 한국인이 한다고 하는데, 좀 이런 기사를 보면은 지금 같이 이렇게 펌핑 됐을 때도 저게요. 예. 문재인이가 네.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네. 가짜 대통령으로 저게 이제 어부지리가 돼서 대통령직에 오른 다음부터 네. 비트코인이
이렇게 밑에서 출렁거리다가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2017년 12월 9일 림종석 동무가 대통령 전용기를 몰고 아랍에미리트 가는 그날이 네, 네. 비트코인의 최고 정점을 찍었어. 그러니까 그때 뭐냐? 상당 부분 많은 얘기들이 네. 임종석이가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압돌 아부자비 모하메드 왕세자를 만나서 그분은 굉장히 수완이 좋고 영어도 잘하고 국제 금융에 능하신 분이 또 한편으로 국제 자금 세탁 시장이 규제 중에 규제야. 그 왕세자. 네. 응?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가서 그걸 갖다 이제 소위 말해서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왕세자님 한번 잘 봐주시고요. 조금 사례비 드릴 테니까 이거 좀 어떻게 현금으로 좀 바꿔주세요. 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저 비트코인으로 한 1조 원 정도 사례비를 주고 네. 한 거의 8조에서 10조 정도로 세탁을 한 거지. 응?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레바논으로 가. 네. 레바논으로 동명무대 가 있는데 한 달 전에 당시 국방장 송영무가 거기 가가지고 우리 저 아덴만에 작전했던 청해 부대, 네, 네. 그다음에 거기 가서 뭐 아크 부대, UAE에, 네. 그다음에 저쪽에 레바논에 있는 동명 부대 이런 데를 당시 그 간첩스러운 송영무가 다니면서 막 격려를 하고 왔다고 불과 한 달 사이에. 근데 거기를 림종석 동무가 군대도 안 갔던 빨갱이가 쥐가 자식이 뭐 비서실장이지 거길 왜 가 지가. 거길 간 거예요. 근데 그 동선이 네. 연결성이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요. 네. 이제 나중에 알진 사실이지만 임종석이 처음에 혼자 간 줄 알았어. 나중에 봤더니 국정원 1차장 서동구, 당시 국방부 차관 서주석, 네. 둘 다 서씨지. 그러네요. 그때 예. 국정원장이 서훈이야 또. 아. 그다음에 또 나중에 송영무 뒤에는 또 정경도 이어갖고 또 서욱이라는 애가 또 네. 육군 출신 국방장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 서씨들 이상한 애들 둘이나 따라간 거야. 데프티 미니스터지. 차관급들이. 국정원의 1차장. 그다음에 국방부 1차관. 이 지보다 나이 한참 어린 림종석이를 데리고 모시고 간 거야. 그런데 UAE에 가면 UAE에서 일만 보면 되지. 한 달 전에 국방부 장관이 레바논에 가서 베이루트 가가지고 동명부대 격렬하고 오셨는데 지가 왜 가냐 이거야. 시계 하나 달랑 들고. 근데 그때 중요한 첩보를 입수하게 돼요. 중요한 첩보. 뭐냐? 동명부대에 나가는 우리 군인들이 있잖아. 네. 얘네들이 땀 뻘뻘 흘리고 노가다를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에이 씨발 이러면서 이제 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한 거야. 나 여기서 오늘 땀 뻘뻘 흘리면서 노가다 했다. 근데 그 돈 냄새 맡다가 취해갖고 쓰러지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달러 다발을 세멘트 포대나 쌀 포대처럼 여기다 메고 넣고서. 종석이가 타고 온 그 전용기에서 그 달러를 메고 네. 어디론가 날른 거야, 걔들이. 배달을 그러니까 이제 배달을 도운 게 그러니까 되는 돈을 거예요? 받아간 애들은 뭐 트럭이 됐든 뭐든 네. 갖고 왔겠죠. 거기에 이제 우리 장병들이 네. 거기는 뭐 특전사 중심으로 가 있으니까 장교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교 애들이 이제 그날 이 노가다를 하고 나서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이제 불평하는 게 딱 들린 거야. 어디서 들었어? 그리고 알게 됐다고. 모를 줄 알았지. 그리고 그거가 단편적으로 그거가 딱 그 첩보만 들었을 때는 이게 뭐지 뭐 이놈들 뭐 헛소리 하나 그랬는데 예. 사실은 그게 림종석이가 대통령 전용기를 그해 12월 9일 날인가 갔거든요. 근데 12월 10일인가 12일부터 문재인이가 8박 9일 동안 중국 가서 혼밥 처먹는 그 행사를 하기 직전이었어. 그런데 대통령 방중 행사를 앞두고 림종석이 얘가 뭐가 급해서 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 톱니바퀴가 맞았지. 왜 그랬냐?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에 나와 있는 북한 요원들. 네, 예. 북한의 뭐 정찰총국 애들, 뭐 겉으로 보면 또 뭐 외교부 애들 이렇게 해서 만나서 걔들한테 평창 올림픽을 참가하게끔 하기 위한 소위 떡밥을 주고 온 거야. 공작한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임종석이 지들 나름대로 거네요? 공작한 거야. 국방부 네. 국정원 두 서씨를 데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데
네. 이거 임종석이가 예. 이놈 자식이 애가 거짓이 많은 애 아니야. 예. 갔으면 다 주고 왔으면 되는데 이걸 또 슈킹해갖고 배달 사고를 낸 거야. 다 안 주고. 왜? 언젠가 나도 이거 갖고 튀어야 되니까. 어디다 이제 또 숨겨놓은 거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렇게 지금 좀 전에 VOA 예.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이제 저런 소식을 전했잖아요. 예. 문재인 시절에 우리나라 보면요. 금융감독원이 있고 금융분석원 FIU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분석원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했던 회사와 회사 거래를 했던 돈이 오고 가고 하면은 그 돈이 무슨 거래를 왔다 갔다 하는지 자조사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간사님하고 저하고 집을 사고 팔았어. 네. 그래서 뭐 한 1억 원 정도 주고 받았어. 그러면 야, 니들 이거 1억 원 왜 주고 받았어? 소명하라고 연락이 와. 이러는데 이제 문재인 있는 동안에는 1억 원 정도가 아니라 수백조 원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는데 네. 이걸 FIU 금융분석원에서 전혀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그 이유는 뭘까요? 뭐냐면 예. 자기들이 간섭을 안 해야 도둑질하는 이 범죄 행위가 발각이 안 되고 계속해서 한국의 비트코인 시장을 통해서 자금 세탁이 되고 이게 또 중국에 가고 다시 또 중동까지 가서 여러 차례 수십 차례 이 머니런더리 자금 네. 세탁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세탁한 게 다시 중국 쪽에 와서 거기서 현금 다화를 찾고 그렇게 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 자금으로 또 미사일 사는 대로 뭐 다른 필요한 물건들 사는 대로 그렇게 북한 애들이 갖다 쓴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오늘 뭐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간첩 김대중과 그 이후에 펼쳐진 수많은 좀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를 받고 내리시면서 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형해화시키고 동시에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북의 김씨 왕조 세습 독재 권력에게 헌납하려고 했던 그 기도가 계속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비트코인 저거는요. 네. 어찌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물건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결정적인 예, 원인이에요. 그렇죠. 저게. 예. 그래서 이러한 북의 해커들이 각 나라의 은행부터 이제 도둑질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돈을 갖다 이제 모집을 하잖아요. 훔친 돈이 생겨지면은 그거 가지고 암호화폐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호화폐를 갖다가 팔 때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빗썸 같은 암호화폐 트레이드 마켓에다가 예. 팔면 네. 제일 비싸게 받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같은 원비트에 네. 일본이나 대만, 홍콩에서 만약 5천만 원 하는데 네. 여기서 팔면 5,500 내지 6,000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그때 또 이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 광풍이 있었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시장의 추이를 보면요. 2017년 추이를 보면은 2017년 3월에 대선을 했죠. 3월 했나 5월 했나? 자주하는 문재인이가 되고 난 다음에부터 이게 5월 아마 5월일 5월 것 달일 같은데요. 거야. 예. 이 암호화폐 가격이 네. 스물스물 올라요. 그러다가 네. 이게 임종석이가 UAE 가는 그때 되면은 그 애는도 최고로 뛰어.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제 그 투자하는 분들은 별 볼일 없었죠. 그 당시에는 네, 이제 네.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네, 네. 갑자기 그 규제한다고 해서 네. 그런 보도가 났었거든요. 이제 네. 비트코인 앞으로 뭐 예, 규제할 거다는 식으로. 그때 네. 이후로 확 떨어져서 네. 이제 그러한 배경만 알고 있는데 예. 그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네. 쫙쫙쫙 또 끼워 맞춰서 들으면 네. 예, 또 다른 쪽으로 완전히 이게 보여지는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 이제 그 팜 본디 혹은 파멜라 본디라고 하는 미국의 법무장관 있잖아요. 네. 59살 먹은 여자. 응? 진짜 완전히 미국에 있는 그 국조 독수리 휘장 같이 생긴 여자 있잖아요. 금발에. 네. 눈을 딱 보니까 팜 본디 눈을 딱 보면 네. 웬만한 남자들 다 쫄을 것 같은데. 너 그 죽었어. 정도로? 너 죽었어 이놈 자식아. 네. 이건데 네. 지금 이게 암호화폐로 저렇게 끝나야 되는데 말이에요. 지금 5년 사이에도 엄청 올랐네요. 예. 저게 말이 되나? 퍼센트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그 2017년 12월 9일인가
그때 하이 포인트였을 때는 네. 그때가 한 2,500만 원, 2,700만 원 그쯤 됐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돈 1억이 넘어갔잖아. 맞습니다. 예. 예? 저거가 등락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저걸로 재미 보려고 남의 돈 빌려서 뭐 국가를 살리는 일 해보겠다고 이렇게 뻥치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주식시장 넣었다 뺐다 안 되니까 암호화폐 넣었다가 몽창 날리고, 애국한다고 했다가 그래놓고, 네. 여보게 그 돈 어디 갔나, 그렇게 하니까 뭐 못 갖고, 약속한 날짜 못 갖고, 네, 네. 2번, 3번 미루다가, 결국에 이제, 저기 뭐예요. 검사들 앞에 가서 조사받으면서, 빌려주신 회장님한테 네. 욕설을 해가면서 말이야. 뭐, 진짜 도무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기 때문에 내에서 흉내는 못 내겠고, 네, 네. 그래갖고 결국 민사로 끝날 수 있는 거를 형사로 만들어서 오늘 아마 2심에서 최종 결판이 났다는 거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은 지금 변호사 된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변호사도 못하고 이제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소탄대시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입으로 떠들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행실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이 뭐야? 조스카이님? 지금 뭐야? 슈퍼를 보내주셨습니다. 슈퍼 채소 보내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스카이님. 네. 초스카이예요? 아니면 조스카이예요? 스카이조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원장님, 지금같이 저렇게 많이 오른 지금 같은 시점에도 네. 세탁의 여지는 여전히 있을 걸까요? 그럼요. 있을까요? 예. 그럼요. 여전히 그렇게 네. 그 자산이 탈취당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요. 네. 단순하게 크립토 커런시 저거만 보실 게 아니고요. 네네. 예? 저거는 지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무기 밀거래, 그렇죠. 마약 밀거래, 네. 인신매매 이런 좋지 못한 필드에서 네, 네. 사업 자금, 즉 블랙머니로 쓰였던 게 주 용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주변에 우리 후배들이나 한 애들이 있어도 너 범죄인 된다고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모든 세상의 가치를 돈에다 두면 아우 그때 저거 할 걸 하는 이런 아쉬움이 않겠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하나도 안 아쉬워요. 저런 거 봐도. 왜? 어차피 저런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다 죽은 다음에도 가져갈 것도 아니고 물질이 욕심 있게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거를 단순하게 암호화폐만 보지 마시고 이게 무기 밀거래랑 어떤 연관이 있냐, 마약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네네. 그리고 특히나 대한민국의 이 좌익분자들이 북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가 이 점에서 봐야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김정은 통치 자금으로 네. 다 들어가는. 네. 그래서 저게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저런 암호화폐를 다루고요. 네. 이런 거를 하는 그 북의 조직이 네. 보위성 감시망을 몇 명씩 두고 15명, 20명 이제 한 팀을 만들어 갖고 나와서 지금도 해요. 지금도 중국 모 지역에서 하고 있다고. 응? 내가 단동 무슨 호텔 몇 층, 몇 호실 전체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 저런 돈 세탁 작업을. 예. 아. 그래서 예. 내가 그거를 그렇게 국정원 후배들한테 주고 알리려 그래도 네. 얘네들이 안 봐달라 그래. 기피 대상이라 그런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간 사람이 뭘 알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내가 그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을 네. 내가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 응? 우리 대학도 한참 밑에 후배고, 네네. 우리 대학생 때 걔는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한테 이거를 드리려고 그랬지. 근데 사적으로 받은 자료는 증거 자료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여보게, 내가 국정원을 줘서 이 자료가 금융감독원까지 갈 수 있다라면 내가 주지. 근데 저 안에 지금 빨갱이가 득실득실한데. 그게 제대로 가겠나? 2016년도 박근혜가 탄핵당할 때 네. 진짜 중요한 그 덫이 있어요. 베일이. 유승민이가 박지원이가 김무성이 갔다고 아니라니까. 걔네들은 그냥 소위 앞에 나있던 바지들이고 네. 진짜는 2015년도에 네. 북쪽의 국가보위성 직원들을 이용해서 김정은이를 독살을 시키려고 그랬다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국가 간의 문제가 또 생기니까. 네. 박근혜 정부 당시 때 예, 그 김정은 암살하려고 했었다. 예. 그런데 그거가 국정원 안에 간첩 있는 걸 몰랐던 네, 거지. 네. 이 간첩이 이 네. 두더지가 북쪽에다 알려준 거야. 아, 야,
지금 국정원에 이 공작국에서 이거 죽이려고 무슨 짓 하고 있다. 너네 수령님 위험하다. 어. 음, 그런데 네. 이거를 소위 말하는 당시 국정원장한테 이병기 이런 사람들이 맨날 폼 잡고 다니기만 하면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은. 어? 비밀이 어디서 새는지. 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보안이 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새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황재엽 선생님을 모시고 왔잖아. 마지막 뒷정리를 내가 하고 왔잖아. 네. 그러면 당일날 뉴스 터졌을 때 저 사람이 진짜로 왔네 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옆방에서죠, 옆방에서. 어? 담 한 장 차이로 이러고 있는데 옆방에 있는 내 동료들이 날 감쪽같이 속인 거예요. 야, 일 터지고 나니까 야 이젠 네가 갈 때야 이러는 거야. 어? 정리 좀 해줘. 그러니까 이 정도로 네. 우리가 작전을 할 때는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야 되는데 그 당시에 2015년도에 그게 발설이 돼서 북에 있는 보이성 애들이 15명인가 18명이 정말 총살당했어요. 그때 그 일로. 아, 얘네가 협조자다. 이렇게 돼서요. 그렇지. 아, 그래갖고 아마 그 빌어먹을 그 두더지 그런 네. 새끼는 나중에 적화 통일되면 아마 영웅칭호 받겠지. 와, 응? 그래갖고 김정은이 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때 북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박근혜 이 개 같은 년 찢어 죽인다. 반드시 너를 대통령에서 끌어내리겠다고. 북의 애들이 이를 바득바득 깔았어요. 아, 그 사건 얘기를 우리가 알았어. 네. 박근혜를 갖다 공격해 들어온다는 걸. 네, 네. 그런데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 국정원 공작관이라는 놈 새끼가 그 빌어먹을 놈이 하나 있어. 대통령하고 성씨가 같은 놈이 하나 있었는데 아, 그 놈이 현 대통령이요? 그렇지. 아니요. 아, 네. 윤씨야 윤씨 그 놈도. 예, 예. 그 놈이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국정원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말라 그러고 그걸 아주 귓동생이라도 안 드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인데 그런 그러니까 두더지 같은 게 국정원을 있겠냐. 갖다 감히 어떻게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게 놔버려 두겠냐? 그런 일은 안 생긴다. 네. 그리고 뭐 우리 내부에는 뭐 그런 두더지가 없다라고 없다. 생각했겠지. 근데 현실로 박근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탄핵을 됐잖아. 예. 즉 중국이라든지 이런 그 공산 지역으로부터 막대한 자본이 운동 자금이 들어왔고 그때는 내가 일부러 나가봤어요. 내가 광화문에 여러 번 나가봤어요. 아, 젊은 애들이 모여서 소곤소곤 하잖아요. 네. 뒤에 가서 들어보면 중국말이 중국말이요? 지리끼리. 그러니까 내가 중국말을 알아먹으니까 네. 이거 봐라 내 속으로 그때 그랬다니까. 와, 야 이놈의 새끼들 진짜 징하다. 이런 짓을 하는구나. 와, 내가 그 뭐 중국말을 안 배워놨으면 그런 건 모르겠죠. 그렇죠. 무슨 대화하는지. 근데 나는 액센트만 들어도 저게 북쪽에서 한지 아, 남쪽에서 한지 그것도 내 구분하는데 아, 그 보니까 중국인 짱qu이 예. 그러고 아니 내 그래서 그게 네. 원래가 짱qu이라는 말은요 네. 이 돈통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 아, 식당에 예. 그 돈통 괴짝을 관리하던 영감쟁이들을 아. 그렇게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 얘기돼서 유래까지. 짜장면 짱깨로 됐는데 어, 그거는 안 좋은 소리라 그래도 원래 짱qu이라는 말은 네. 그 설악, 돈통 그런 뜻이 있어요. 아, 나무로 만든 그 오래된 주판알과 함께 네네네. 손때 묻은 그 돈 넣는 통 있잖아. 그거. 그런 또 네, 유래를. 네. 네. 그리고 마침 또 이 코인 얘기하면은, 네. 저기 어떤 집에 그 자녀분께서 네. 코인으로 이제 돈을 날려먹고, 네. 그 최근에 집을 또 파는 그런 네. 또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다이치 셋째 아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예. 근데 마침 또 최근에 네. 이 스카이데일리에서도 보도가 네. 됐는데, 네. 뭐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자, 저거 좀 넘어가기 문건을, 전에. 예. 지금 그렇게 해서 네. 북쪽 애들이 우리나라의 이 소위 뭐는 암호 화폐 시장을 이용해서 돈을 세탁해서 이제 돈을 많이 가져갔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부임해서 오늘날까지 뭐 초창기 뭐 한다고 해서 뭐 수로 이제 가장 부실했던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그다음에 뭐
하나은행, 또 뭐 신한은행, 뭐 농협 뭐 등등 해서 한 15조 8천억 원이 잘못해서 이렇게 세탁돼서 나갔다는 걸 밝혔어요. 네. 근데 그 북쪽 애들의 돈을 세탁해주는 중국 쪽 조직 애들이 조소를 해오는 거야. 조소를 아, 뭐, 비웃는다고. 그거밖에 못 아니 찾아내냐? 몇백 조가 나갔는데 아, 무슨 15조 8천이냐고. 대한민국엔 도둑놈들만 사냐고 말이야. 네.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이렇게 나간 돈들이요. 과연 그냥 검은 머리 외국인들 제3의 명의로 해서 음, 뭐 버진 아일랜드다, 파나마다, 싱가포르다 이런데 응? 그 뭐야 저 비실명으로 음, 그렇게 지금 숨겨져 있는 돈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의심하는 거는 4년 전 2020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아마도 한국에서 그 수백 조의 돈을 보내서 미국에서 가짜 선거 만드는데 미국의 그 조작 선거제를 하는데 네. 거기에 투입이 됐다는 이런 범증이 아, 지금 하나 둘씩 나오고 있어요. 이- 그 세탁 돈이 네, 그쪽으로 예, 갔다. 예. 그래서 예. 이 미국의 이 신임 법무장관 이 팜 본디 여사가 네네네. 이 제도릭을 수사를 해내잖아요. 그러면 일본으로 모가지 달려갈 놈들이 중국하고 한국이야. 아, 그렇겠네요. 만약에 미국의 그게 맞으면은. 미국의 부정선거에 네. 너무나도 깊이 관여를 하고 네. 너무나도 대규모로 지원을 하고 네. 이러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결과가 입증해 주잖아요. 트럼프가 4년 전보다 표를 덜 받았어요. 음, 그런데 압승을 했어요. 어? 그런데 4년 전에는 표를 많이 받았는데도 음, 바이든이 음. 이 바이든 스파이크가 있어서 너무나도 많이 8,100만 표도 더 받았어. 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보면 늘어난 거 준 거 따지면 2천만 표가 날아간 거예요, 지금. 숫자상으로는 1,000만 표 차이지만 네. 그러면 그 많은 표가 어디 갔어? 강아지들하고 음. 1700년도, 예. 1800년도 살던 네, 사람들 사람들이라고 다 해갖고 그런 얘기도 투표했나요? 있죠. 이상하잖아요. 이번에 그거를 다 밝히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특검하던 무슨 스미스 검사인가? 그놈도 며칠 전에 발표하더라고. 모든 기소하고 했던 거 다 중단하고 무혐의로 끝낸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꼬리 내리는 거예요. 예. 어? MSNBC 그 앵커 하던 남자 여자고 아주 악랄한 남녀가 있었는데 걔네들 와가지고 트럼프 말하라고 그 판비치 앞 거기까지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엎드려서 빌어대는 거예요. 음. 응?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사법부치가 다 끝났어요. 다 벗겨지고. 아마 이번에 저 판본디 여사가 칼 뽑아서 이제 휘두르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조혜주, 양정철, 네. 이근영 뭐 이런 애들. 여파가 올 거다. 거기에다가 예, 예. 문재인이가 아무래도 1번이지. 음. 응? 그다음에 이번에는 뭐 지금 좌파에서 풀어준 바둑이, 김경수 저런 애들. 음. 전부 다 이제 손찌검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응? 지금 예를 들어서 2021년 제뉴얼리 6, 1월 6일 날 의사당 난입했는 것도요. 전국 당시에 저 의사당 경비원 경찰들이요. 야, 들어와. 문 열어줘. 다 이렇게 음. 받아줬던 거야. 거기서 난동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음. 제뉴얼리 6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다 조작이죠. 어? 그다음에 뭐 트럼프가 뭐 모스크바 가가지고 뭐 그 저 누구야 뭐 매춘부들하고 같이 뭐 이상한 짓거리 하고 침대에다 오줌 누이고 뭐 했다. 이것도 전부 다 이거 예. 소설이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딴 거보다도 또 미국에서 보면 또 그 아이들이 한 30만 명 지금 실종돼 있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 아이들을 도대체 어디에다 납치해서 무엇에다 썼냐. 이게 드러나면 소위 말하는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지금 뭐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앱스타인의 별장에 있는 그 섬에 갔던 사람들 명단이 나오고 걔네들이 거기 가서 이상한 짓거리 했던 게 진짜로 다 밝혀지거나 하면은 미국이 기존의 기득권층 예를 들면 뭐 오바마, 힐러리 부부, 오바마 부부 포함해서 전부 다 끝장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죽으라고 네, 네.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불화가 있다, 갈등이 있다. 근데 무슨 갈등이야?
X 스페이스 쏘아 올리는데 거기 같이 가가지고 박수 치고 그리고 환호성 올리고 있던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대비할 거는요, 딴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4년째 있었던 그 거대한 부정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얼만큼 기여했는지 스스로 밝혀야 돼. 아, 어?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거 없애야 된다. 저 도둑의 집단들, 거짓의 집단들, 악마의 집단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갖다 다 때려 부시고 예, 예. 한다면은 지금 대학교 갓 졸업한 애들, 젊은 애들 뽑아서 새로 하고 걔네들 보고 신선하게 걔네 컴퓨터 잘하는 세대니까 너네들 들어가서 어떻게 조작했는지 다 밝혀내라. 지금 선관위 같은 건요, 사무총장하는 사무차장하는 애들이 지 자식들, 그쵸, 자식들. 거기다 또 지 뭐 친구네 애들, 뭐 이렇게 해갖고 네, 그냥 가족 회사가 완전히 됐잖아요, 지금. 짬짜 먹게 해가지고 가족 회사를 만든 거 예, 아니야. 예. 그러니까 저거를 왜 구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도주 및 증거인멸할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서 그냥 풀어둔대. 얘라 이 빌어먹을 놈들아.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썩은 거 아니야. 네. 어? 그렇죠. 어. 좀 선택적이죠. 어떤 그러니까. 거는 일사처리로 어. 바로 그냥 다 해버리는데. 걔네들처럼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럼 봐주고 권력 없고 돈도 없으면 그냥 갖다 구속시키고.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지만원 박사님 같은 분은 왜 구속시켜놓고 석방 안 시키냐 이거야. 윤석열이 지키자고 일주일에 몇 번씩 삼각지 지켰던 우리 김상진 아재, 상진 아재. 네. 우리 동지를 왜 감옥소에 집어넣느냐 이거. 뭐 했다고 상진이가. 웃기는 놈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김대중 퀴즈들이 맞아요. 김대중 퀴즈가 맞다고. 지금 누구들이 김대중. 아니 좀 전에 갔던 거 있잖아. 저기 이거. 네네네. 이거를 네. 당시에 이제 80년도 5월 달에 그런 일이 광주에서 예, 예. 폭동이 일어났었고 그게 이제 김대중 내라는 모 사건이란 말이야.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거해가지고 재판했다고. 예. 근데 이제 8월 28일, 29일 날 이제 재판정에 미 대사관 직원들이 참여를 한 거야. 아. 가서 뭘 했는지 본 거죠. 예. 봤더니 이제 거기 가서 이택돈이라는 전 신민당 의원, 네. 당시로서 이제 김대중이하고 같이 저짓거리 했다고 잡혀 들어가서 좀 고생 좀 했던 사람인데 네네. 이 아저씨도 보니까 당시 공부는 잘했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서울법대를 가서 재학 중에 사법고시가 돼. 그때는요, 사법고시 한 30명 정도 뽑았을 거예요. 20명에서 30명. 그러니까 서울법대 나와도요, 사법고시 붙는 사람이 몇 명 없을 그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판사도 하다가 무슨 또 헛바람이 들었는지 국회에 나와갖고 사선위원까지 한 사람이었어. 네. 그러니까 김대중이 같은 그게 사기꾼인지 모르고 같이 그런 걸 한 거지. 아.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냐면 검사들이 수사관들이 나온 자료를 보니까 아야 김대중이가 1940년대부터 공산주의와 긴밀한 접촉이 있었구나. DJ가 공산주의였다는 사실을 재판을 받는 과정을 알게 된 거야. 이택돈. 그래서 이제 놀랐다 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택돈이는 네.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무지 똑똑하다 생각했을 거야. 근데 저게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애들의 한계야. 그러니까 짜여져 있는 법전, 판례, 그걸 보면서 뭐 지들끼리 말 맞추고 사건을 맞추고 이런 건 해. 그런데 과거에 벌어졌던 일을 갖고 뭐를 갖다가 되새김질하는 건 할 수 있어도요. 절대로 미래에 닥칠 일을 예단하고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합리적으로 이거를 헤쳐나가는 그런 결기와 그런 예지력은 서울법대 나온 애들이 가장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창의력 없고 앞뒤가 꽁꽁 막혀 있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기존에 있었던 법 판례가 이랬으니까 법조문이 뭐가 이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그걸 하는 거지. 쟤네들이 머리가 좋은 애들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사이코패스가 많기 때문에 그저 죽 때리고 앉아갖고 법전 외우고 해서 사법고시 보고 간 건데 이제 오늘날에 돼서 박영수라는 특검이 얼마나 쓰레기라는 걸 국민이 알게 됐죠. 한동훈이가 얼마나 가벼운 강남좌파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저것들이 검사 생활하면서 생활이 어때?
늘 스폰 받아서 스폰서 달고 다니면서 밥 먹고 술 먹고 다 공짜지. 거기다가 여자들하고 또 네이키드로 또 레슬링 하는 것도 공짜지. 그러니까 아예 얻어 먹는 거가 당연시 되는 거야. 구두 벗어갖고 술 벗어 밑에 부하들 마시게 강제로 강권하는 것도 그렇고, 어? 모든 게 다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마음껏 향유하는 거지. 그러니까 쟤네들 입장에서는 돈 500만 원을 명태균이한테 줬다 그러잖아. 네. 아마 집단에는 그게 한 50억 준다고 생각하고 줬을 거야. 아, 지들은 맨날 하루 저녁에 500만 원, 1000만 원 되는 밥상, 술상 네. 얻어 처먹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야, 지방 지잡대 나오는 저런 찌질한 놈한테 내가 이것도 큰 돈이다. 500만 원을 하사하는 거는 야, 이 자식아, 너 이거 500억, 50억으로 생각하고 가져가, 임마. 이러는 거야. 왜? 밑에 사람들의 어려움을 모르거든. 네. 그래서 지금 이 DJ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저거를 이번에 미국 국무부가 지금 네, 네. 디클래시파이드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공개를 했다는 말이죠. 거길 보니까 이게 나는 이 스카이데일리 음. 이 허경 기자를 좀 칭찬해주고 싶어.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기자애들 중에 성문 종합영어는 봐도 이런 문건 나오면은 네. 문건 해독이 안 된 애들이 많아. 그다음에 저- 미국 특파원이라고 나가 있으면서도 백악관에 가가지고 그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기자 브리핑 할 때 거기 가가지고 질문하고 내용 파악하고 그거를 특종해서 보도하는 놈은 없어 우리나라에. 음. 응? 정진석이라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있죠? 네, 네. 그 사람이 왕년에 워싱턴 특파원 했대. 아. 응? 그 정진석이한테 물어봐. 아저씨, 영어 할 줄 아세요? 그럼, 야, 영어를 내가 왜 하니? 이럴 거야, 아마. 거기 교포 애들 그건 써서, 예, 예. 워싱턴에, 뭐, 조지 워싱턴 다니는 애들, 아니면 다른 학교 애들, 뭐, 조지 메이슨도 있고, 애들 시켜갖고,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다 번역시켜서 지들이 풀제로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간 나면 서울에 딱 안테나 꽂아놓고, 또 시간 나면 골프 치러 다니면서 또 동네 유부녀들 후리고, 놀고, 먹고, 자고, 쉬고 이러면서 취재라는 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보셨죠? 카말라 해리스가 된대잖아. 그런 기사가 어? 대부분이었죠. 어. 예. 뭐 국정원도 뭐 도널드 트럼프가 될 줄 알았대. 미친놈들이지. 아니, 도널드 트럼프가 될 줄 알았으면 액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무슨 액션을 했길래 대통령이 대선도 아직 안 끝났는데 간이 탱탱 부었는지 살상무기 주겠다.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소리를 그랬었죠. 안보실장에 예. 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국가모실 신원식 씨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가 뭐 만나주기로 했다. 뭐 비슷한 이런 뉘앙스로 뭐 얘기한 거 있죠. 그랬더니 워싱턴에서 BS 하면서 벌짓. 우리 그럴 시간 없어 임마. 아. 헛소리 하지 마. 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네. 지금 나라의 안보가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데 말이에요. 네. 이거를 너무나도 지금 쉽게 보고 이렇게 함부로 경거망동하는 우리나라 이 대통령실과 각 주무부처 장관들, 차관들 보니까 진짜 위태로워요. 그 네. 원장님, 네. 원장님이 이제 보시기에 네, 이 지금 와서 네. 이 추가로 그러니까 5.18 당시에 지금 외교 네, 네. 문서 네. 이걸 공개한 것의 배경이 네. 좀 어떻게 좀 보이시나요? 원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보면 뭐 김대중이가 네, 내가 네, 뭐 네. 60일 동안 그 뭐 감방에서 옷을 네. 벗긴 채로 조사를 받았는데 고문은 없었다. 근데 이제 옷을 벗기고 된 상태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니까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야 김대중이가 저기서 옷 벗기고 저 터져가면서 조사받았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들게 해서 그런 예, 뉘앙스로다가. 국제 뭐 인권위원회 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있잖아요. 네. 저기 이제 나오는데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애매하게 저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이번에 비밀 해제된 저 문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택돈이라고는 전 의원이 네, 네. 지금 이제 고인이 돼서 없지만은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법정 가서 깜짝 놀란 거야. 아, 김대중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공산주의 이념과 그 사상에 대해서 그동안 거짓말을 했구나. 특히 나한테도 김대중이는
번지르르 하게 마치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사처럼 얘기를 했지만 네네. 사실 알고 봤더니 40년대부터 공산주의자들과 어울려 왔고 이자가 사상이 굉장히 빨갰구나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거야. 어? 그런데다가 일본에 가면 한민통일이라고 있어요. 네네. 제일 한국 민주화 통일, 제일 한국 민주화, 민주 회복, 통일 촉진 국민회의 이름도 더럽게 길어요. 줄여서 한민통인데, 예. 얘네들이 전부 공산주의자였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네. 재판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택동 씨도 설법대 나왔지만 헛똑똑이야. 헛똑똑이야 이 사람도. 그러니까 자기가 고시 붙었으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나 빨갱이들은 그 머리 위 꼭대기에 앉아있거든. 응? 저는 이제 예. 이걸 보고서 네. 그 예전에 그 경향신문에 네. 그 손충무 기자라고 네,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예, 그분도 근데 네. 한창 이제 김대중 따라다니다가 네. 그 이제 실체를 알고 이제 그좀 돌아선 네. 경우잖아요. 그래서 예. 김대중 비자금 이런 책도 쓰고 예. 저는 약간 그게 또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손충무 씨도 예. 제명을 못 살고 가셨다고 봐요, 나도. 그렇죠. 네? 그렇죠. 뭔 일까 예. 있었어. 네네. 뭐가 썸씽이 있었고.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저 스카이데일리 허경 기자가 네. 이 이택돈이가 증언한 내용이 그 비밀이 해제가 돼서 네네.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 이택돈 의원이 김대중이가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두렵다라고 그 사람 진술을 했어. 그런 진술까지. 그러니까 네. 이거는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5.18 그 광주 폭동 때 네. 같이 잡혀 들어가지고 뭐 좀 맞기도 했겠지만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고. 네. 그러니까 김대중이 만약 대통령이 됐더라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로 올렸던 신민당, 구신민당 얘기하는 거예요. 70년대 초반 때 박정희랑 그때도 막 붙어서 네. 대결했잖아요. 그때 신민당은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네.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예, 이렇게 지금 법정에서 이 이태동 씨가 욕을 했다는 거야. 네. 그리고 역시 그 당시에 글라이스틴이라고 미국 대사가 한국에 와 있었는데 네. 그 사람도 대사관 직원들한테 다 첩보를 예. 경과를 다 보고 받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게 이택돈이라는 사람은 당시로서 엘리트였단 말이야. 서울법대 출신의 판사였고 사선의원 출신이었고 네. 그랬던 사람이 법정에서 야 이택돈이가 그러는데 김대중이가 빨간 놈이다. 좌익 공산주의자였다는 걸 알고 나서 이택돈이가 이런 국가에 중대한 병고가 생길 수도 있었다는 걸 갖다 법정에서 증거하고 신민당은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 했다는 걸 갖다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당시를 보면은 어느 정도 미국의 첩보망에 광주에서 모종의 something new happen이 있다는 것도 알았겠지만 네. 이런 법원에서 수사 기록과 함께 여러 가지 북에서 보낸 간첩망들이나 아니 일본에 있는 한민통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김대중의 실체를 보면서 김대중이는 공산주의자였구나. 이놈이 적의 적자금을 받고 사는 적을 이롭게 하고 적의 자금을 받은 게 뭐야? 간첩이지 뭐. 네. 딴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한켠으로는 그 예전에 하비브 대사인가요? 네. 그 있을 때는 또 순상님을 살려주고 네. 미국에서도 네. 그런 또 일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우리 중앙정보부 선배들이 했다가 네. 미국이 난리치는 바람에 네. 원래는 원래 담글러 가다가 원래는 일본에서 오면서 네. 돌멩이 달아갖고 바다에 빠뜨려서 say goodbye 해야 되거든. 네. 근데 그걸 안 한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거를 네. 박정희도 군에서 사고 쳤던 김재규를 구해서 중앙정보부장 앉혔더니 네. 자기를 시해하지. 결국은. 네, 이런 식으로 당하는 거야. 전두환도 네. 내가 전두환이었으면 그거 용서 안 해. 아니 나라를 뒤집으려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걸 네. 왜 살려줘? 사형했으면 사형시켜버려야지. 네. 응? 그래서 저렇게 해서 망나니가 살아남은 거 아니야. 그 망나니가 누구야? 앞에 계짤 하나 더 붙이면 김영삼이하고 김대중이 아니야. 네. 제갈대중이지 사실은 예, 김대중이가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김대중이가 친공산주의자였다. 그 다음에 같이 일했던 그
지난달에도 같이 그 김대중이랑 같이 일하면서 학생들에게 돈 받아서 학생들 돈 뿌렸던 정동연이라고 하는 그 청년 운동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 자리 줄 줄 알았겠지. 네네. 국회의원 자리도 주고. 김대중이 워낙 그거 많이 하던 놈이니까. 근데 동교동에 앉아갖고 방송 밑에 어? 돈 받아서 헤아리면서 공천 주고 이런 공천 장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데. 네네. 근데 사실 이거는 성동격사라고 봅니다, 저는. 자, 소리는 동쪽에서 소리가 났어. 네네네. 근데 때려잡는 건 서쪽을 잡는 거야. 자, 그래서 예.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상님, 다이쭈, DJ 키즈들 기다려라. 너네들 우리가 잡으러 간다야. 근데 이제 그 다이쭈 키즈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해서 범위가 너무 넓은 감이 딱 있는데. 찍어서 얘기하면 네네.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이런 사람들. 아니 박영수. 아, 어? 저도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이쭈 키즈라고 하면 너무 누구냐면 네네. 제주도 4.3 폭동 사건을 민주화라고 떠드는 놈들. 네네. 80년 5.18 폭동 사건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떠드는 놈들. 네. 10월 19일 여수 순천 육군제 14인대 반란 사건을 민주화 운동이 떠드는 놈들. 얘네들이 정답은 김대중이 추종하는 애들이거든. 네. 노무현이 추종하는 애들이거든. 네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디스커스팅 하다 이거야. 메스껍다 이거지. 구역질 난다고. 그러면은 이 지금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친북, 종북 이런 실체가 드러나는 게 지금 북한에도 되게 급변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것과 연결이 그렇죠.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안미 경중하듯이 예.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 그러는데 네. 이미 중국은 우리 상품 가져가서 네. 최종 상품 만들어서 미국이나 구라파 수출하는 게 현저하게 줄어서요. 대중국 무역은 우리가 이제 흑자가 아니라 적자 보고 있어요. 쫙 줄어들었습니다. 네. 왜? 지난 몇 년 사이에? 왜 그렇게 했어요? 트럼프가 만약에 연임을 했더라면은 이미 예전에 중국은 말라 죽었겠죠. 그런데 바이든이 가짜 선거를 해갖고 거짓 선거를 해갖고 대통령이 되고 4년 동안 치매 상태에서 핫바지 노릇을 하고 그 짤짤짤짤 그러고 맨날 그 마약 먹은 듯한 그 카말라가 다니면서 할 일도 못하고 안 하고 초강대국 미국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잖아. 마침 문재인이가 30가지를 공약으로 천명하고 10대 뭐 목표 많이 100대 과제 뭐 이렇게 해갖고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경험을 다 해줬잖아요. 이행했죠. 네? 그쵸. 그래갖고 나라를 송두리째 지금 북에다 헌납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절대 강국 슈퍼 미국이 4년 만에 이게 진짜 죽을 수도 있구나 이게 미국도 이걸 이번에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야 이번에 투표 제대로 못하면 미국의 미래는 없다. 이번에 그 앨런 머스크랑 같이 그 이번에 정부 효율부 그 책임을 맡게 된 비벡 라와스와미라고 인도계 젊은 부자 있잖아요. 그 친구가 뉴욕주에 와서 연설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뉴욕이 앞으로 경합주 스윙스테이트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뉴욕주에 왜 왔냐고요? 여기가 스윙스테이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으로 표 찍기 위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물가 올랐어요? 물가 내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트럼프한테 표 주세요. 국경을 봉쇄하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구하고 싶으세요? 트럼프한테 투표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스값, 가솔린값, 기름값 낮추고 싶어요? 그러면 트럼프 투표하세요. 애들 트랜스젠더 맞고 싶고 LGBTQ 맞고 싶어요? 그러면 트럼프한테 투표하십시오. 그냥 그 뉴욕주에 와가지고 비벡 라와스마니가 막 원고 한 장 없이 여러분들 미국이 강해지길 원합니까? vote Trump! 이러면서 막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 모인 10여만 명 관중이 막 흥분을 하는 거야.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 하는 데 가면 꼼짝해야 몇백 명 있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 줄줄 빠져서 가버리고 이게 어차피 게임이 안 되는 상대였고 그리고 29살 때 윌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63세였어. 예. 그 윌리 그 브라운이 가는데 키워준 옆에 이제 가갖고 예. 춤추고 놀고 막 깔깔거리고 예. 있는 거야, 걔가. 누가? 카말라가. 그 옆에 기자들이 가가지고, Are you his daughter? 너 저 사람 딸이야? 그러면, No, I'm not. 천연덕석이 얘기해. 근데 저녁에 가서 그 집에 같이 가서 자. 뭐 하는지 몰라, 자오죠. 네. 어?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를 시작한 애가 카말라야.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프로세큐터, 검사라고 얘기하지. 근데 프로스티튜션 아닌가? 그건 뭐야? 그런 얘기들이 예. 그쵸 있었죠. 똑같은 프로를 시작하는데 하나는 검사고 뒤에 TIONL 끝나면 그건 매춘부란 뜻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아예 깜도 안 되는 건데, 또 누구야? 보헤미아님 또 누구셔? 응? 처음 봬요. 네. 네. 전두환이 음. 화합한답시고 김대중과 빨갱이들을 사면해 준 게 가장 큰 실수였지요. 그게 지금의 빨갱이들이 영웅이 되게 만들어준 거지요. 그렇죠. 우리 전두환 대통령 각하가 너무 호방하셨어. 너무 인자하고. 그래서 어? 이제 그 마지막까지 그 흰신하고도 화합하시다가 참 그런 최후가 있지 않았나 약간 내 싶긴 한데. 진짜, 아유, 예, 예. 내 전두환 대통령님 화장하고 나서, 아, 남들은 말이야, 예. 금리빨이 빠져서 남는다는데, 네네네. 이 양반은 쇠붙이가 그렇게 나왔다고. 쇠붙이가 이렇게 많이 나왔대. 그러니까 네. 젊어서 훈련받고 이런 거 워낙에 그 특전사에서 그런 야전 생활을 힘들게 하시면서 그 다쳐도 다쳤다 소리 안 하고 살았겠죠. 네. 그런 얘기 들어보면 참 가슴 아픈데 이런 분이 아직도 지금 지난 주말 23일이 서거하신 지 3주년 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 영면의 자리를 못 잡고 아직도 그렇게. 예, 연희동 집안에 계세요. 참. 이거는 내가 볼 땐 나라도 아니야 이건. 네. 아니 김대중이 김영삼이 같은 놈들도 지금 국립현충원에 지금 그렇죠. 빡하게 자리 예. 잡고 있는데 존경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두환 대통령 네. 말이지 아직도 사모님하고 사이가 좋아서 그래? 그건 아니지. 국가의 원수였던 분이고 그러면 아니 국민묘지 못 묻히게 하려면 다른 곳에 북녘당 보이는데 묻어달라고 그렇죠. 예, 하셨으니까 유언대로. 그거 한 평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야, 진짜 대통령부터 그 밑에 뭐 국방부, 뭐 국정원, 뭐 국가보훈부 이런 것들 저것들 진짜 아유 사람들도 아닌 것 같아 난. 네. 무슨 얘기하다가 또 이런 한심한 얘기를 내 또 하게 되지. 저거. 네, 그 김대중 퀴즈 김대중 퀴즈. 날리는 작업이다. 그래서 얘기하다가. 지금 네네. 저 미국에서 지금 벌려는 게 야 문재인이 왜 수사 안 하니 이거거든. 근데 문재인이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있어. 임종석이는 네.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기 끌고 가서 세탁한 다음에 가서 이제 저 날랐단 말이야. 애들 시켜갖고 그렇게 주고 이제 꼬셔갖고 평창올림픽도 오게끔 하고 했는데 아니 김정은이가 이집트 오라스콤사를 불러갖고 북에다가 통신망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통신망 구축비 뭐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한 6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야 문재인 너 이 자식아 끝나기 전에 빨리 갖다 대납해. 이래서 문재인이가 갔던 것 같아. 그래서 보면은 3월 달에 마치는 놈이 아니 거길 임기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로 해서 순방한다고 가갖고 그것도 그 동선도 그 참. 똥수기가 그거 가갖고 네. 스핑크스 피라미드 네. 본다고 그 낙타들 힘들게 그렇죠. 하고 말이야. 그랬었고. 그때가요. 코로나 창궐할 때라 갖고 네. 관광객도 잘 못 받고 막 이럴 때인데 얘기가 기가 막히잖아. 이집트 관광청에서 제발 좀 방문해 달라고 간청을 해와서 네. 할 수 없이 갔다 오잖아. BSG 진짜. 벌쉿. 예. What the F did 이렇게 된다 진짜. 네. 응? 그래서 지금 보면요. 지금 미국이 지금 굉장히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지금 열이 받아 있는 거는 야, 너 그때 가갖고 오라스콤사에다 6억 불을 갖다가 네가 EDCF, EDPF 안에 포함시켜서 마치 경제 차관 주는 식으로 포장을 네. 했는데 결국 보니까 돈이 우리 뉴욕 우리 사무소 거쳐갖고 너 이집트 갔는데 그 오라스콤에 꽂히더라. 우리가 다 확인했어요, 임마. 예. 그 전부 다 북쪽 애들이 갚아야 될 돈 아니야? 대납해 준 아는 거 거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자식은 지금 유엔의 생션, 제재 결의안도 위반했고, 네네. 미국이 정한 룰도 위반을 했고,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그걸 갖다가 현금을 보낸 거 아니야. 응? 암호화폐도 아니고. 그렇죠. 현금 6억 예. 달러를 마치 경제에 음. 차관 주는 식으로 해갖고 보낸 거 아니야. 그게 실수다. 문재인의 네. 실수. 그러니까 모를 줄 알았지. 네. 근데 그때 따라갔던 놈이 누구냐면 수출입은행장했던 봉준규라고 네. 네. 얼마 전에 산업부 장관 한 며칠 하고 수원에 나갔다 똑 떨어진 애 있어. 엄청난 기회주의자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일수록 능력자라고 인정받는 거지. 이쪽 정권이나 저쪽 정권이나. 어디서든. 어. 네. 그놈도 또 빌어먹을 서울대학 출신이더라. 서울대 영문과. 아. 어? 행정고시 출신인데. 네. 자, 그래서 지금요. 지금 미국에서 이 김대중 키즈들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경고 사인이 나오는 거 보면은 네네. 너네들 있지? 내년에 정권 유지하고 싶으면 문재인부터 잡아넣어. 어? 이재명부터 빨리 끝장을 내. 이제 이 얘기야. 근데 이걸 못하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게 돼 있어. 우리 키즈들이 먼저 가게 돼 있다. 교체. 지금요, 저기 찌째명이는 너무나 애가 천박한 데다가 네. 수준 미만이니까 저 선거법 위반에다가 네네네. 뭐 위례시,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그 뇌물 받아먹은 것도 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 경기 뭐 지역 화폐인지 뭐 이건 발행을 네, 거기서도 또 슈킹 엄청나게 했고, 그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대북 송금을 했잖아. 네. 이왕이도 지금 9년 6개월인가 받아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내년도 3, 4월이 되면 이번에 뭐 위증교사는 뭐 무죄라고 났다지만 그거는 애교고. 저렇게 되면은 2심이 빨라져요. 네. 해서 빨리 결정 나고. 그래서 내년 봄에 자, 야당 대표 제도 뭐 대통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대통령 제가 될 일은 없고 예. 아마 지금 김경수를 갖다가 대타로 내밀기 위해서 김경수로 사면 복권해 준 거라고. 그 누구 요청이겠어? 양산? 문재인 요청. 양산문. 어. 그쵸, 뭐 아꼈다고도 하니까. 문재인을 홀고 빨던 놈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러겠지. 야, 성렬아. 너도 임마 우리 바쁠 때기 아니냐? 너 내 저 호위무사고. 한동훈이 저놈도 우리 사냥개 아니냐? 경수도 임마 괜찮은 애 아니야? 그것도 니들 다 서울대학 아니냐, 누나? 그 서울대학끼리만 준 거라도 주고받고 해야지. 어? 네. 이재명이 저놈한테 주면 안 되니까. 어? 근데 원장님 아무리 그 윤 대통령이 의리가 그 있다고 한들 그 자기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 윤통의 그릇을 우리가 이번에 알 수 있겠죠. 과감하게 네. 과거와 관계를 단절할 단절해버리고 것인지. 문재인의 범죄 사실을 법에 의거해서 네. 저건 여적죄야 틀림없이 형법 네. 93조 여적죄 네. 단심 처리되고 사형이라고 어? 하도 여적죄 진 게 많아갖고 USB 하나만 갖고도요 사형 10번 이상 시킬 수 있어요. 어? 그런데 지금까지 국정원 수사권이 금년도 1월 1일 폐기될 때까지 민기작거리고 문재인을 갖다가 보호해줬잖아. 수사 안 했잖아. 착수조차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가 자기 와이프한테 넘어오는 거지. 김건희 특검으로. 네. 그 김건희가 이번에 명태균 이용해갖고 뭐 사전에 여론조사 명목상 실제는 뭐 여론조작. 그 수고비 500만 원 주고 말이면 현행 정치자금법으로 다 들어가야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경제 공동체잖아. 네. 그 논리로 다시 묶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모가지를 네. 친 그 네, 부메랑이 그 논리로. 그대로 나한테 돌아와서 나한테 다 걸리는 거야. 네. 경제 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 국정농단 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이도 당 게시판 사건이 지금 물려 있고 장관 때 여론조사라고 그랬는데 동훈이도 여론조사 그거 몇십억씩 돈 들어가는데 집간 놈이 그거 장관 월급 몇백만 원 받아갖고 지가 어떻게 그걸 갖다 조사를 해. 그러면 뉴욕의 남부지청 갔을 때 뉴욕 검사들이 준 암호화폐 관련된 범죄 사실 증거들 그걸 갖고 와서 수사를 안 하고 야, 너 이거 나한테 넘겨주면 이거 봐줄게. 뒷거래했을 가능성이 높지. 왜? 평생을 그게 살아왔으니까. 네. 어? 그러니까 대기업의 정보 빼갖고 온 놈이 김경률이고 그런 거에 바탕을 해가지고 삼성을 조지고 롯데 조지고 뭐 현대를 조지고 했던 게
한동훈이고. 특수부 애들, 한동훈이 같은 애들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틀림없이 미국에서 받은 그 범증 자료를 갖고 와서 그게 박원순이가 됐던 이재명이 됐던 누가 됐던 야, 너네들 이거 퉁치자. 나한테 다 넘기면 적당히 해서 무마해서 내가 수사 안 하고 봐줄게. 이럴 가능성이 거의 100%란 얘기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응?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짬짬이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냐, 모양새가. 야, 니캉나캉 우리 접하잖아. 어차피 우리는 문재인 큰형님 우리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예,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니냐. 그러니까 너 봐줄 테니까 그 돈은 나한테 좀 줘. 그래갖고 아마 그렇게 해서 뭐 작게는 몇십억, 네, 많게는 뭐 조까지라도 해서 그렇게 해서 뒷거래를 하고 슈킹해서 서로 봐주는 이런 더러운 밀거래를 했을 수가 있죠. 마약 거래보다도 더 더러운 일이죠. 네, 네. 그런 가능성까지 좀 얘기해 주셨고. 예, 예. 그 원장님 또 최근에 네. 이제 그 앞서는 네. 이 종북, 예. 친북 이런 그 실체 드러나는 부분이었는데 네. 또 북한에서 네. 이 주민들을 뭐 그렇게 잡아다가 네. 뭐 그렇게 한다는 지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예, 수령님 뭐 좀 이상하다 이런 네, 네. 얘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예, 예. 예. 자, 저 얘기 하기 바로 직전에 네네네. 우리 저 독자님들 가운데 지금 이런 말씀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어떤 뭐냐면 이야기일까요? 국가 반역 범죄를 하나도 수사하지 않은 윤석열도 같은 간첩 아닌가요? 사적인 부패 검제에 눈 감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윤석열 한동훈은 이태원 학살 사건을 알면서 모른 체 한다고 봅니다.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 남겨주시네요. 그렇죠. 코리안 뮤직님 말대로 이태원 참사는 펜타닐로 많이 죽은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네. 압사가 아니고 아니 전철 역사에서도 발견되고 여러 군데에서 200m 넘는 거리에서도 그랬다고 그러죠. 발견되는데 예, 예. 그게 어떻게 그게 압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전부 다 이상한 물질로 다 죽게 된 거죠. 그날 심타액이나 네. 콧구멍에 우리 저기 PCR 검사하듯이 네. 한 번만이라도 그 시신들한테 했으면 돌려봤으면 다 나왔을 거예요. 나왔을 근데 거다. 의도적으로 안 한 거예요. 그때도. 맞아요. 거기다가 지금 문재인이 당시에 언제 그거 한번 해볼까? 의문사한 사람은 내가 파악하기 위한 20몇 건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어도 네. 조사 안 해. 거기다 또 이재명이랑 관련된 거 7명이가 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예. 조사 안 해.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살인마 정권이 맞는 것 같아. 그거는 좌파 쪽에서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네. 네. 문재인 네. 정권이 그렇다. 자, 그런데 지금 북쪽에서도요. 네네네. 저 김일성이라고 하는 네. 저 가짜 김일성, 김성주 저 돼지가 네. 1912년 태어납니다. 네네. 4월 15일 날 태어났을 거예요. 아마. 네. 길- 4월 15일? 빌어먹을 그날을 광명절이라 그러지. 세월호도 4월 4.25인가? 15일인데. 세월호는 4월 16일 아니었나? 16일인가요? 네. 아마도. 네네. 그랬는데 자자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네. 자, 그럼 북한 사회에서 네. 저 마적단 출신의 김성주라는 저 돼지란 놈은 원래가 신이란 말이에요, 저 사회에서. 그렇죠, 그렇죠. 신인데 네. 늘 보면 1912년 저 김성주가 태어난 해를 원년으로 잡아갖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주체 113년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안 하고요. 서기 2024년이라는 얘기를 해요. 저희랑 똑같은 네, 그러니까 그런 최근에 표기를 쓰네요. 최근에 작년 연말에 네네. 김정은이 저 녀석이 대한민국은 적국이다. 네. 우리가 핵무력으로 까부셔야 될 철천지 원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야 남조선 괴뢰들 너희 새끼들 때문에 우리 북반부 이 북조선 공화국에 말이야 남조선 문화가 들어와서 지금 사회가 부패돼 가고 있어. 이런 즉 자신의 독재를 해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봤더니 나만의 가요, 나만의 방송,
K 컬처. K 컬처가 넘어오면서 이게 북한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대한민국을 정식 국호를 부르면서 적대시하고 문을 닫아 걸고 도로망을 차단하고 철로를 끊고 폭파시키는 퍼포먼스도 해가면서 이런 극악스러운 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 지금 3대 혁명 과제가 있었어요. 자주 민족 평화 통일이라는 네, 네, 이걸 네. 갖고 했는데 그 두 여인이요 이렇게 횃불 들고 양쪽에서 쫙 하면서 소위 말해 3대 혁명 기념탑이라는 걸 평양에 설치해 놨습니다. 예. 근데 이 멋있는 이 3대 혁명 기념탑을 부셔서 없애버렸어요. 김정은 때 작년에. 작년에.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아바이가 하던 거, 우리 할아비가 하던 거, 난 못하겠다 이거야. 어? 왜냐면 지금까지는 남조선을 적화 통일시키면 이 밥에 고깃국 먹어줄 수 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핵무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남조선을 통일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곧 좋은 날이 온다. 네. 남한 애들 거 다 빼들어서 우리 거 하면 된다. 이럴 거단 말이야. 그런데 뺏기는 무슨 개뿔을 뭘 뽑아. 지들이 이제 죽게 생겼네. 응? 식량도 없어. 돈도 없어. 다른 나라들하고 문이 닫혀. 더더군다나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찰싹 붙다 보니까 중국하고 관계가 나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저 보세요. 저게 3대 혁명 3대 기념탑이란 연장. 말이야. 저 두 여인네가 저렇게 해갖고 말이야. 네. 한반도로 적화 통일하자고 그러네요. 저런 빨간색. 지랄 발광을 하다가 네. 이제 저걸 갖다가 없앴단 말이야. 아. 부셔버렸다 이거야. 네. 그 미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기사에도 예, 보니까 예. 그 이제 우리 일대 수령님 그 업적이 네. 없어졌어. 네. 너무 이상해 뭐 이런 얘기를 아줌마가 했는데 네. 그대로 이제 음. 잡아갔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런 일들이 네. 실제로 그렇게 비일비재 할까요? 저거는요.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K컬처가 들어가고 네네네. 소위 말해서 남조선의 문화 기풍이 착근되면서 북이 변화되지 않겠냐 하는데 네. 북은요. 절대로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의식이 개혁이 되고 각성이 돼서 네. 반 김정은 운동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는 아. 체제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 왔고요. 네. 그것이 아주 그냥 인이 박혀 있고 네.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아. 체제가 바로 북한 체제의 핵심 계급들이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만약에 야, 오케이 올해는 왜 주체 연호가 113이라는 연호가 이렇게 안이 나온가 하면은 야, 저 쌍 갓나 새끼 저거 저 에미나이 저 사상이 부패했구만. 좀 이상하다 이 고위배가 이렇게. 이르게 돼 있다고. 아하. 이런 것들. 근데 그러면은 그 어쨌든 네. 일대도 수령은 수령인데 네. 현재 권력이 더 중요한 건가요? 아무래도? 왜냐면 네. 이 공산주의 사회라는 건 네. 아시겠지만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한다 이렇게 돼갖고 네. 예? 인민이 주인이 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는 소위 말해서 소수의 부르주아지가 상층부가 배우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고 헐벗은 농민과 노동자를 지배하는 것보다는 다수인 이 프롤레타리아 무산 계급이 사회 전체를 갖다 지배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설득을 해갖고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눈과 귀를 속이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볼셰비키 혁명도 성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야, 이 모든 거는 말이야. 뭐 당 정치국도 있고 중앙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오직 수령 한 분만이 네.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그 힘을 몰아가물이나 갖고 1인 독재 지배 체제로 된단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전쟁을 하고 지금 거의 3년째 전쟁을 해가고 있잖아요. 네. 저걸 갖다가 저 누굽니까? 그 푸틴한테 대통령님 이거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게 소련이 해체되고 지금 러시아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국KGB가 FSB나 SVR로 지금 남아 있고 독재 해오던 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게 그 잔재가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권 국가들도 과거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네. 없어지지 않는군요. 그럼요. 그런 형태들은. 그런 데다가 네네.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백두혈통이 아니잖아. 그렇죠. 어? 그 지엄마가 그 일본 요리사랑 붙어서 난 아들 아니야. 아, 후쿠시마 겐지. 어? 그러면은 어떻게 어, 보면은 어, 그 아빠도 아니고 어. 할아버지도 아니니까 그렇죠. 이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럼요. 이혼을.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네, 아버지였잖아. 네네. 형식상으로는. 네. 그러면 나는 김정일의 요리사에서 뭐 일본 가서 책도 써내고 음. 김정일이가 뭐 섹스 좋아하고 성격 난폭하고 막 그런 거 막 아버지욕을 막 치부를 다 써놨는데 드러냈는데. 그러면 지형 김정남이도 말레이시아에서 죽였는데 후쿠시마 겐지도 죽였어야지 정당하지. 근데 호시모토 겐지도. 둘이서 그냥 네, 눈물에 얼싸안고. 감격에 포옹을 하더니 네. 평양시내에다가 식당도 내주고 여자도 하나 또 소개시켜서 아. 살게 하고 완전히 아버지를 극진하게 모시는 아주 효성스러운 아들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내가 지금 알고 보니까 백두혈통도 아니지. 그러니까 굳이 나랑 뭐 피도 안 섞인 뭐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뒤를 내 따를 것도 없지. 네. 이렇게 되죠. 거기다가 나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있는 장성태이가 가장 위험했기 때문에 그 없앤 거고. 또 뭐 또 다른 또 군의 또 고위급들 네네. 몇 명이 또 많이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부 다 뭐냐면 김정은이 고영이가 일본 요리사랑 짝짝해서 만들어진 그런 일종의 네네. 소위 김씨가 아니고 일본인 혈족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제거된 것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워낙에 극비상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원래 그 품성 자체가 보세요. 고영이 집안을 보세요. 아버지가 제주도산이야. 제주도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일본 갔겠지. 일본 가서 한 일이라고는 야쿠자는 거야. 깡패, 조직폭력배생 하다가 어서 또 애를 하나 낳아서 고영이를 키웠는데 이 고영이가 북송선 타고 또 북에 간 거 아니야. 근데 또 천성이 그 딴따라 기질에다 또 음주 가무에 능하고 그러니까 응? 가서 또 김정은이 눈에 들어서 또 얼마나 또 잘 후렸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혹 갔겠지. 야, 이 예민아이 동무 밤일도 잘하는만 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김여정이까지 또 낳지. 웬만하면 하나만 낳았을 텐데. 네. 예, 그 정도로 그 남자를 후려잡는 그 기질이 그 애미가 되는 고영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천생 그 술집 작부의 기질을 타고난 거지. 네. 예. 네. 그래서 네. 그런 또 출생의 네. 이유로 인해서 네. 네. 또 김정은이 저렇게 네. 좀 포갑 정치를 하는 것 같다. 네. 네. 거기까지도 얘기를 해주셨고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최근에 네. 참사단 대표단인가요? 또 네. 보내서 네. 좀 무기를 사겠다고 한국 네, 네. 정부에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굉장히 현재 정부에서는 곤란한 것 같은 좀 그런 뉘앙스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을까요? 무기 산다고 저러고 있는데. 저게 지금 난색을 표한 정부다 이렇게 지금 예. 저거를 단독 기사라고 내고 있는데 네. 참 우리나라 근데 언론사 실제로 근데 애들 저런 거 같더라고요. 좀. 저거를요. 네. 대통령실이나 네, 국가안보실 혹은 외교부 국방부 이런 데서 책임을 지고 적어도 장관급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뒤로 약간 예. 좀 곤란하다 이렇게 흘리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저라면 네네네. 제가 국방장관이다. 네. 제가 국정원장이다. 그러면 모가지가 달아나더라도 대통령 각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야속하겠지만 자 미국이 아무래도 세계 경찰 국가니까 네네. 미국이 하는 방향대로 우리는 앞으로 발걸음을 맞출 테니 그리 아십시오. 대신에 여러분들을 국가 재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손발 뻗고 나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인프라스트럭처 건설하는데 네.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네. 무기는 아니지만 지금 네. 많이 파괴되어 있을 그렇죠. 거니까 네, 그 인프라 도로, 재건은 건물, 예. 항만 시설들, 네네네. 뭐 교량들, 네. 이런 것도 우리가 복원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원래대로 자연 환경을 갖고 나갈 수 있게끔 네. 그 복원 사업에 우리가 적극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를 주고 하는 문제들은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무기 획득하는 것은 좀 언급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네.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해서 돌려보내야죠. 만약에 지금 전쟁을 갖다 확산을 시켜서 네. 마치 3차 대전에 준하는 이런 형국까지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방위 그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으로 100억 달러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나중에 진짜 쥐싸대기 맞고 얻어채이고 또 그냥 어퍼컷도 또 맞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응? 괜히 네, 네. 난 우리나라 사람들 참 내 이해를 못하는 게 자, 북에서 몇 놈이 갔다 이거야. 뭐 만 명이 갔다 뭐 별소리 다 해. 네. 그러면 뭐, 내가 죽었다, 벌써 뭐 몇 달 이러면서. 전에 공병부대라고 위장해서 3천 명 갔다. 연말까지 5천 명 더 간다. 이런 얘기할 때는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뭐 우리가 찍은 위성 사진도 아니고 미국의 상호위성 찍은 데서 뭐 하나 사다가 네. 마치 엄청난 거 파악한 것처럼 그 호들갑을 그럼 되겠어요? 국가에서? 그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니죠. 네. 설령 미국의 커머셜 새들라이트에서 뭘 찍었어요. 보니까 뭐 블라디보스톡에 하바롭스크에 북쪽 애들이 배를 타고 내리고 네, 뭐가 예. 있었어. 자, 그러면 뭐 모종의 뭐 합동 훈련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뭐 그걸 갖다 뭐 쿠르스크 전선에 간다 만다 확인도 안 됐는데 그렇게 호들갑도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로 쟤들이 말하는 대로 스페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특별 군사 작전 훈련이야. 엑서사이즈야. 그럼 네, 어떻게 할 네, 거야? 네. 직접 전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럴 때 정말로 필요한 게 우리 공작관들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그 안에. 진짜 네? 거기 정보를 그럼요. 현장의 우크라이나에 네. 끼우라고 하는 과거 같은 키예프라 그랬죠. 네, 네. 키예프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능수능란하게 되는 정보기관의 공작관들이 가서 그 현장을 갖다가 언론이 파악할 수 없는 내용들을 갖다 파악해 와야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럴 때 양다리를 거쳐서 네, 네. 러시아의 FSB나 SVR한테도 협조를 요구하고 야 어떻게 돼가는 거냐 좀 알자. 이때 이제 장사라는 거야. 네. 내가 네. 우크라이나 애들 다니면 보니까 네. 이런 거 있더라. 줄게. 음. 너 혹시 아는 거 좀 줘봐. 이렇게 해서 소위 정보 장사를 하는 거지. 네, 네.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 같은 요원들을 양성을 하고 네. 훈련시킨 거지. 뭐 가가지고 뭐 9 to 5 직장 생활 하듯이 말이야. 동사무소 직원들처럼 그거 하는 데가 국정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차장이란 놈이 밑에 애들 가방 들게 하고서 폼 잡고 나가는 이런 미친 짓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김만복 원장님 시즌2. 왜 니 놈도 직접 선글라스 끼고 나가지 거기. 아이고 한심한 것도 진짜. 예? 네. 그래서 네네. 저거를 난색을 표명할 게 아니고 네. 저럴 때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단호하게 그건 놓고 우리는 안 된다. 한미 간에 이런 동맹 관계가 된 지 네. 70년이 넘는다. 네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는데 네. 그쪽에서는 누가 이기든 지든가 상관않고 사람 죽는 것부터 막아야 된다고 하더라. 네네. 근데 우리는 블러드 얼라이언스,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 공을 미국에다 밀어버리는 거지. 네. 네. 그리고 원장님 최근에 또 얘기 나오는 게 네. BBC인가요? 거기서도 계속 네. 어떤 식의 얘기하냐면 한국전 휴전한 것 같이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런 식으로 네. 뭔가 한국식 휴전, 그러니까 그런 좀 가능성도 보고 있는 것 같던데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원장님 어떻게 현재 생각하세요? 전황이 예. 뭐 일부는 뺏기고 네, 그렇죠. 일부는 들어가서 네. 뺏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게 전반적으로는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많이 땅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뺏겼죠. 네네. 이 동쪽으로 해서 이제 많이 좀 뺏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한반도 같은 상황과 유사한 방법이 네.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거예요. 휴전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네. 올 수도 더 이상 하지 마. 음. 왜? 더 이상 지뢰 묻지도 말고 사람 죽이지도 말고 네. 서로 다치지도 마. 여기서 수도 그만해. 해서 현 상태 전선을 네. 고착화시켜버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남북한 각각 2km씩
사이를 두고 네. 비무장지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쟤네도 그 간격을 만드는 거겠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도 네네. 그와 같은 그러니까 DMZ, Demilitarized Zone이라고 하는 예. 비무장지대를 만들어서 여기서 멈추게 하는 거죠. 아, 그런 식의 네. 휴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럼요. 보시는군요. 예. 아, 만약에 예. 야, 니네들 있잖아. 2년 반 전에 2022년 2월 달에 처음 전쟁 시작했을 때 그대로 돌아가 그러면 가겠습니까? 가겠냐고요. 러시아가 또 안 안 하겠죠, 가겠죠. 그러면. 예. 네.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것처럼 사람 목숨만 소모하고 있는 이런 네. 지리한 이런 전쟁을 계속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힘들 테고. 네네. 그래서 제가 접대도 말씀드렸듯이 이럴 때야말로 국정원장이 비밀리에 가서 연기처럼 가서 네. 푸틴 대통령 만나서 대통령님이 오케이 하시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오시게끔 할 테니까 미리 유노해 주십시오. 그때는 허락하지 말고 유노해 달라고 납작 엎드려야지. 상대편을 높여주면서. 네. 그 우리한테 와서는 국정원장이 저기 대통령 각하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서 그것도 뭐 윤석열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어. 그런 거 할 때는 다 만들어 놓고 보고하면 되니까. 네네. 해서 자 제가 그동안 러시아를 은밀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푸틴 대통령도 설득을 해놨고 또 대구에 가가지고 박근혜 네. 대통령님도 설득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냥 특임 네. 특명 정권대사 임명장 주시면서 네네. 각하 아니 뭐 누님 하든가 네. 좀 다녀오십시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체면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또 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한국 대통령으로서 네. 그 평화특사로 가셔서 전쟁을 갖다 중단시키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양쪽을 불러다 화해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이 외국어도 좀 되고 네네. 또 품위도 있고 예. 그런 분이 가서 하시면 얼마나 원만하게 그게 타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사람은 맨날 공짜 술 먹고 공짜 밥 얻어먹고 다닌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획해서 작전을 펼치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 뭐 하다가 야 이거 안 되잖아 뭐 이러고 화를 낼 수 있어도 그런 거를 기획해 본 적이 없다고. 왜 검사할 때도 밑에 수사관들이 밥상 딱 차려주면 야 이거 좀 짜다 야 이거 좀 맵네 아니, 너무 달잖아 아이고 왜 이렇게 셔 이러고 이제 품평이나 하는 거야. 직접 수사를 얼마나 하겠어. 네. 검사들이 높으신 분들인데 영감님들 또 영역이 다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 사실 보면 손발은 검찰도 수사관들이 다 한다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엿을 먹여도 빅엿을 먹였잖아. 그럼 그 빅엿 먹인 것에 대한 사죄라도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누님 이거라도가 아니지. 제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네. 각하께서 좀 다녀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머리를 좀 써야지. 네. 근데 저도 네. 드는 생각이 네. 이게 휴전으로 가는 국면에서 네. 만약에 그 평화 특사가 딱 되면은 네. 이게 뭔가 뭐랄까 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림이 굉장히 근데 좀 이거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거를 들더라고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했더라면 효과가 더 있었을 만 것이다. 배, 천만 배 나왔을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늦지는 늦지는 않았죠. 않았어. 예. 아직 취임을 안 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도널드 프레지던트 일렉트 아니야.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야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오면 주둔비 비용 협상하기도 좋아질 거고 앞으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숙제가 많잖아요. 골치 하나 그래도 없애는데 좀 기여를 해줬으니까. 자, 그래서 네. 저거 다음에 또 뭐가 우리 오늘 주제가 있죠? 네. 요거다.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 디도스 공격. 그래서 네. 저기 밑에 내려보면은 행정부인가요? 그 홈페이지 다운된 거 뭐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서울 행정법원. 네. 네, 저기 공격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행정법은 저거는 우리나라 법원은 북한 애들한테도 다 탈취당해서 검찰까지도 다 털렸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와. 음. 아니, 근데 그러면 실력이 좋은, 해커들 실력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너무 허술한 건가요, 보안이? 둘 다죠. 둘 다다. 네. 실력도 좋고 예. 허술하고. 예. 아, 내가 실제로 겪은 사례인데, 네네. 근데 북경 대사관에서 파견돼서 근무할 때요. 예, 예. 외교부에 하나가 지에 사무실에 쓰는 그 외교망, 네, 그게 네. 고장이 잘 안 된다고 아, 예. 외부, 인터넷망 아, 있잖아. 아, 거기 가서 다 한 거야. 아. 그거를 그러면, 한동안 그러고 썼어. 그러면 완전 그냥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신공이지. 되는 거네요. 다 가져가라는 얘기지, 그거는. 어, 응?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네네. 서울대학 나오면 뭐 할 거야. 음, 외무고시 붙으면 뭐 할 거야. 기본적인 보안도 모르는 놈들인데. 역시 서울대를 나와도 예. 원장님처럼 싸움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총도 잘 쏘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쓰임을 받는군요. 그러니까 중국어도 안 되는 애들이 중국에 파견 나와서 예, 외교관하고 외교 활동한다는 것도 네. 어불성설인데다가 네, 못하면은 그래도 좀 열심히 배우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응? 그것도 없고 그건 너 임마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면은 눈만 멀뚱멀뚱거리고 두꺼비 쳐놓고 그러고 있다니까. 미안하다 잘못했으면 소리도 안 해. 아, 민망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게요. 네네네. 저거밖에 없을까요? 난 우리나라 음. 방위산업체들, 네. 응? 하나 디펜스, LIG 넥스원, 뭐 카이, 현대중공업, 뭐 지금 한화 거제 그 조선소 네네. 이런 그 주요한 그 우리 방위산업 물자 생산하는 회사에 소스 코드가 문재인이가 줬던 그 USB에 들어 있었어요. 다 뚫렸을 것이다. 예. 예. 그런데다가 내가 섬찟한 게 네네. 작년에 어떤 걸 내가 확인이 됐냐면 북쪽 애들이 막 5cm, 10cm 이렇게 두꺼운 철판 있죠. 네. 장갑되는 거, 포탄마다 껐떡 없는 거 이런 거를 구하는 걸 내가 봤거든. 응? 거기에다가 벽시, 쌀, 네네. 다수학품, 다수학 품종 네. 그 벽시를 구하는 걸 내가 파악을 했다고. 북한에서요? 북한 애들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 음. 그게 딱 드는 생각이 네네. 야 이거 2018년도 4월 28일 날 27일 날 그 문재인이가 그 판문점에서 USB 건네줬을 때 네네. 그 안에 우리나라 방산업체들 소스 코드가 다 들어갔거든. 네.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패스워드를 줬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 안에 시스템 다 볼 수 있게끔 네. 그 갖고 있으면 네네. 그러면 끝난 거지. 다 해킹했겠지. 벌써 6년 전 얘긴데. 아, 그러면은 그걸로 음. 그런 이런 것도 벽시 종자도 네. 생산 많이 되는 거. 네. 내가 농사를 져보니까 네네. 미친놈들아. 종자가 아무리 좋아도 네. 흙에, 응? 쌀 같으면 논에, 그 소위 비옥도가 떨어져 있으면 다 수확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개발한 그 내 액체 비료가 네네. 그 모든 식물이 결실을 맺는, 즉 회음하는 그 타이밍에 폴리네이션이라고 하든 수정, 수분할 때 그때 이거를 뿌려줌으로 뭐 사과든 뭐 과일이든 뭐 포도가 됐든 귤이 됐든 아니면 뭐 콩, 옥수수, 밀, 쌀 이런 것들도 모든 식물이 저마다 수정, 수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을 맞춰서 내가 개발한 그런 비료를 준다거나 뭐 그러면 모를까? 아니 맨날 여름에 비 와서 쓸려 내려가고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북한 땅에서 아니 뭐 다수학 품종 준들 그게 다수학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된다. 줘도 안 된다. 땅바닥에 거름이 없는데 아. 예? 소위 말해서 유기 성분이 쭉 빠져 있는데 네네. 그 식물들이 빨아먹을 뭐 영향이 네, 없잖아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내가 늘 비교를 하는데 야 옥수수 알이 갑자기 이게 500개가 800개 1000개 달린 게 아니다. 한 알이 못먼 집 애들은 이렇게 조그맣게 달리든 말든 하는데 잘못 집 애들은 알 하나 이렇게 커진다. 그 차이다. 그러니까 사람도 엄마가 임신 중에 잘 먹으면 애가 건강하고 큰 아이가 튼튼하게 나오고 식물도 마찬가지다. 내가 개발한 그게 전부 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든 비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듯이 그 뭐 다수학 품종을 뭐 아무리 우리 저
옥수수 박사 누구 계시? 김 무슨 박사님이었더라? 김순건 박사인가? 그분께서 옥수수 진짜 전문가세요. 음. 북한 가서 여기서 뭐 왕옥수수, 어? 뭐 엄청난 걸 갖고 가셨어. 요만하게 걸려. 아, 왜? 땅에서 먹을 네네. 영양이 없으니까요. 너무 척박해서. 예. 큰 옥수수가 달릴 수가 없죠. 음. 근데 미국 밭에 가서 제가 농사 짓는 데 가잖아요. 옥수수가 나중에 익으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수분기가 빠지면서 밑으로 이렇게 축 처져요. 아, 근데 꽁꽁 마른 옥수수가 한 자루가 보통 뿌린 거는 남자 어른 팔뚝만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막 곳곳에 가면은 바이오 에탄올 만드는 그 옥수수를 쪄서 바이오 에탄올 만드는 냄새. 그다음에 콩을 쪄서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요. 콩을. 응? 미국 중부를 이렇게 드라이브에서 다니다 보면 창문 열어놓고 하다가 냄새 나. 그러면 그 콩이나 옥수수 삶는 냄새가 나면 틀림없이 그 근처에는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 만드는 공장이 꼭 있어요. 재밌죠? 몰랐던 이야기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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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주제는 네. 예, 여기 정도까지 해서 네. 지금 다뤘고요. 네. 네. 제가 그러면 좀 다른 얘기 하나 할까요? 괜찮으시면? 우리 너무 길지 않게. 너무 길지 않게. 네. 지금 갑진년 세모를 앞두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아, 네네. 중국에서 지금 공산당 타도하자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자전거 있어요. 시위. 자전거 그때 시위 말고. 그거 말고도요? 예. 아, 요즘에 그 무차별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중국에서요?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나 이 노동, 네네네. 그 농민공이라 그러죠. 그런 시장에 전해지는 전단 내용에 따르면 이런 빈번한 살인 사건의 뿌리가 중국 공산당 체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노동자 계급이 단결해서 천지를 바꾸고 공산당을 타도해야 된다. 오. 이런 얘기들이 그, 이제 전단에 어, 쓰여져서 막 이렇게 네네. 내돌아 다니는 거예요. 마치 그 1840년 그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태평 천국의 난이 나고 네, 의화단 네. 사건 나고 하는 그 청나라 말기에 그때처럼. 그렇게 해서 청나라가 망하듯이 네네. 지금 곳곳에서 이런 그 소위 무석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우시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 그 공예직업기술대학에서 무차별 살인 사건이 최근에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리 8명인가가 죽었다는데 이 중국 사회혁명자가 전국 인민에게 구하는 메시지다 해갖고 이제는 우리의 삐라 뿌리듯이 그런 전단들이 만들어져서 공산당 체제를 타도하자. 네. 중국 인민은 모두 떨치기를 자유인이다. 일어나서 네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자. 그리고 공산당을 타도하고 이 공산당 정부를 보호하는 그런 자본가, 악질적인 자본가들을 타도하자. 이런 일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그 파장이다. 뭐 예를 들면 뭐 태평양에다가 동전 하나 던진 것밖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게 압력밥솥을 우습게 보지만 이거를 압력이 꽉 찼을 때 조치를 안 해주면 터져버리죠. 그렇죠. 팡 하고. 그렇듯이 이 중국 사회가 지금 끓고 있는 압력솥이라고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문대학을 나오든 대학을 나오든 공부를 하고 나서도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취직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탕핑이라고 그 자빠져 누워 있는 상태를 탕평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탕핑 세대가 지금 창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건이 뭐 중국 현대사에 있어서 최초로 일어난 민중들의 항이다, 한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얼마 전 한 2년 전에 그 정저우 지난번에 왜 어디야 카이펑에서 자전거 타고 정저우까지 뭐 만두 먹으러도 가고 애들 막 그랬잖아요.
그 정조부에서도 그 이 아이폰 만드는 회사 있어요. 팍스콘이라고. 거기에 노동자들이 또 대규모 항의가 일어난 적도 있고 또 그 이후에 백지 운동이 또 출현을 해서 종이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고 신종이 들고 와서 네, 네. 그런 무언의 시를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제는 종이에 무언의 시위가 아니고 아무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다 뭐가 써서 나오는 겁니다. 전단을 공산당. 만들어서. 그래서 인민들에게 무슨 내용을 전달하는 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 같으면 여기다 이제 이름도 안 넣고요. 아무것도 표시를 안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북에다가 우리 저 삐라 날리는 혁명적이다 이런 것처럼 끝에다가 혁명자 뭐 누구 혹은 뭐 자기들 사는 동네 묻혀서 광저우 거민저 광저우의 혁명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상하이에 그럼 뭐 상하이 거민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소속과 신분을 가명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공산당 타도를 이제 외치는 거죠. 전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이 물결이 응? 너희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 속에 살고 있냐. 공산당의 일당 독배 속에서 우리 이렇게 고통에 우리는 신음하고 있고 우리는 저항할 수도 없는 지금까지 삶이다. 네네. 다 떠쳐 일어나자. 공산당을 타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하고 바꿔야 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막 이런 것을 갖다가 막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들판에 딱 성냥불로 딱 불이 떨어졌을 때 그게 그냥 그 넓은 일대를 다 평야를 그냥 태울 다 수 있고 불태울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단순하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중국이 지금 대외적으로 부채도 많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소위 해외 바이오들이 물건 해달라고 오다도 안 보내주죠. 공장을 가동 못 하고 있고요. 거기다 또 뭐 아파트 짓는다, 공장 짓는다고 해서 뭐 절대 농지도 다 밀어버리고 그런 건물을 확대시켜 놨더니 제대로 그 역할과 기능을 못 하죠. 그러니까 또 뭐 곡물 생산은 또 떨어지죠. 특히나 콩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9천만 톤 이상을 수입을 해야만 거의 1억 톤 정도를 수입을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엄청 수입하는데 우리가 콩 한 300만 톤 수입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9천만 톤을 갖다가 수입을 해요. 엄청 비교가 안 그러니까 되네요. 예. 저 벌크선이라고 하는 그 페나맥스 그 벌크선 하나가 네. 맥시멈을 심으면 한 6만 5천 톤 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위험해서 대략 한 6만 톤 정도에 맞춰서 오는데 그럼 만약에 한 척이 6만 톤을 운반할 수 있다. 그럼 9천만 톤이 몇 번이에요? 1,500번 정도를 그 6만 톤을 실는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양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안 가시겠지만 이렇게 한국에 가서 보면은 그 6만 톤을 싣고 오는 그 벌크선이요. 옆에서 보면 산보다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곡물을 실는데 열을, 내리는데 열을 빨라야. 그러니까 양이 얼마 되는지 가히 짐작이 가십니까? 쉬지도 않고 계속 그냥 내렸을 때 열을. 와. 그래서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딜레마는 뭐 공산당도 유지해야 되고 뭐 근데 우선적으로 제대로 먹어야 되거든. 국민들도 먹어야 되고 가축들도 먹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옥수수나 밀은 뭐 어느 정도 자체 생산하는 걸 공급한다 하더라도 이 절대적인 부족이 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땅, 만주 땅이 콩의 원산지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콩이 부족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그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시위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 우리 한국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북한도 휘청휘청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때 윤통은 바이든하고 그동안 맺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저 트럼프하고 격려 딱 붙이고 해야 돼요. 사실 미국을 가보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런 것들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 미국은 50명이나 했죠. 각 주에 주지사가
우리나라 치면 대통령 아니야. 네. 그 주에. 어? 뭐 물론 뭐 매사추세츠 같은 거 그런 데야 뭐 작으니까 그렇지만 아니면 텍사스 같은 데 가봐요. 텍사스 주 통과하는데 하루 걸려. 아, 엄청 어? 넓으니까. 그런. 네. 어?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그런 대통령, 그 50개 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야.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야. 어? 이제는 4년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해봤기 때문에 이번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번에 인선 나온 거 보시면 네, 아실 거 네. 아니야. 난 보고 있으니까 부럽더라고. 음, 응?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트럼프 2기와 전략적으로 합칠 수 있는 거야. 네, 네. 어? 단순하게 배 하나만 잘해도 팔자 고칠 수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유지 보수 관리하는 MRO, 어? 그걸 갖다가 지금 거제도에 지금 미국 선박 하나가 와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MRO 하는 것만 아니라, 어? 뭐 유지하고 뭐 수리하고 뭐 보수하고 이런 것들도 돈이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미 해군이 지금 절대 함정수가 부족해요. 응? 그러니까 그 함정을 마구마구 찍어줘야 돼. 미국 해군정 장관이 다녀가면서 또 미국 CNN도 그런 보도를 했다는데 네. 보니까 야 우리가 이런 배를 만들어야 돼 하고 보여주는 배가 세종대왕함을 보여주는 거야. 어? 야 그런데 이 배가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만든 배가 아니고 한국 배란다. 이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보다 고질의 배를 중국이 만드는 속도만큼 이상으로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네. 어? 그러니까 그 현대전에 적합하다는 이지스함, 어? 아이고 이 뭐야? 초등학문 스터디 TV. 아이고 샬롬 고맙습니다. 샬롬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커피 한 잔 따뜻하게 잘 마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전략적으로 서로 상생을 하고 또 미국이 간지러운 데를 먼저 긁어주고 네, 네. 미국이 필요한 걸 갖다가 우리가 지지해주면서 어? 제발 그 미국의 바이든이 뻘짓해서 석유값 오른 거 있잖아요. 한 열흘이나 한다 치면 주한미군 주둔비 비용 적어도요. 그냥 야 뽑는다. 우리가 다 줄게. 어? 야 이거 뭐 나누고 할 것도 없이 어? 아프리카 우리가 다 낼게. 니네가 1990년까지 냈잖아. 6.25 때도 와가지고 니네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죽고 우리 도와줬어. 고마워. 우리가 니들 거까지 줄게. 이 정도 돼야 그 다음에 뭐 야 관세도 좀 다운시키고 그럼 뭐는 좀 우리 거 좀 받아주고 뭐 이렇게 장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지금 보면은 저거 장사도 안 해본 놈들이 말이야. 빅딜 안 해보니까 그 돈 그냥 뭐 1조 이런 거 갖고 막 그래. 어? 아니 무상으로 국민들한테 뭐 막 몇십조 몇백조 퍼주자며. 그걸 하자는 놈들이 나라 지키는 데는 이렇게 돈을 안 쓰려고 그래.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그렇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냥 그 뭐 NGO라든지 시민단체 주는 102조 3천억 원. 그래 성인지 예산 24조 원. 합하면 126조 3천억인데. 그 많은 돈을 어디서 쓰냐 이거야. 작년에 쓴 게 지금 그래요. 하루에 놀라지 마세요. 3,620억 원씩 썼어. 매일. 네, 네. 야, 3,620억이면 진짜 우리 같은 놈 보고 그 돈 주면은 아프리카에 북한 나가 있는 북교선 북한의 모든 정찰국 요원들 다 포섭한다. 그렇지. 다 그냥 마대에다 쓸어 담아서 네네. 응? 참 보면은 돈은 있는데 돈을 돈답게 쓸지 모르고 네. 헛되게 쓰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오늘 근간근간에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는 김대중 키즈 얼라들 니들 잡으러 오니까 빨리 개과천선하고 똑바로 할 일을 하라고 내가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네네. 예? 못하고 있다가 야 니네들 얼라들 니네 한두 놈 자빠져서 죽는 거야 괜찮은데 우리 국민들이 잘못하면 개고생을 해야 되거든. 네. 왜 니네 멍청한 놈들 몇 놈 때문에 5천만 국민이 고생할 일이 뭐가 있냐. 예. 차라리 니네가 희생을 해 임마 그러지 말고.
죽든지 아니면 가서 자결을 하든지. 아, 어? 뻘짓은 니들이 하고 왜 막 고통 우리 국민 보고 받으라 그래. 말이 안 되잖아. 네,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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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원장님께서 네. 그 미국 국무부에서 기밀 문서 해제한 거, 네. 이 김대중 공산주의자 관련한 부분에 네. 좀 이거 왜 지금 시점에 그걸 공개했는가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네. 또 앞에서는 네. 그 북한 해커들이 네. 탈취한 그 코인들에 얽힌 네. 긴밀한 얘기를 또 오늘 예. 정리를 한번 예. 해주셨습니다. 저기 사실 우리 네. 이복현 씨가 아주 유복한 집에서 자랐고 또 아주 품성도 바르고 그런 훌륭한 우리 이복현 검사 출신의 금융감독원장인데 나는 우리 이복현 원장이 꼭 이 금융관계의 부조리 이게 그 금융분석은 FIU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이 세 개의 기관이 전부 다 짬짬이야. 그래서 같이 공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때려잡으면 대한민국이 정말로 발전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암호화폐 관련해 갖고 네네. 미국은 그렇게 중시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나몰라라로 갖다 퍼다주고 이화영 같이 저 정신없는 애들은 이재명이랑 같이 또 대통령 지가 또 뭐 할 거라고 그런 미친 짓 하고 다녔는데 네네. 지금 이제 걔네들 덕분에 어떻게 보면 통일전선부가 없어졌어. 하도 배달 사고를 많이 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통전부에 네. 주요 보직에 있던 애들 한 수십 명이 이미 작년에 아, 날라갔다. 총살됐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재명아 고맙다. 아, 네가 아주 그냥 순작용했네요. 아직 부작용인데 어떻게. 배달 사고를 니들이 내주는 예. 바람에 네. 아주 그냥 북한의 통전부도 없어지게 되고 네네. 재명이 너 나중에 조카 통일되면 한잔하겠지만 어쩌니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바람에 너 있지 재명이 너는 절대로 네가 무슨 범죄 사실이 있는데 트럼프도 같은 범죄가 있었는데 대통령 되면 다 뭐 무난하게 해결된다. 꿈 깨라. 너는 시골 개 잡놈이고 범죄자고 너는 소위 야바우치다는 사형범이야. 사기꾼이고. 근데 트럼프는 너하고 질이 다르단 말이야. 야, 트럼프는 말이다. 그 멋있는 그 미모의 그 모델 출신의 첫 번째 부인하고도 살다가 이혼하게 되니까 탁 거에게 돈을 떼주고 멋지게 헤어지잖아. 너는 자식아 뭐야? 김부선이 만나서 공짜로 에라이 나쁜 놈 새끼 말이야. 어디 혼자 사는 여인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우롱을 하고 막 공짜가 어디 있냐 막 여자들한테 자식. 하여튼 저 완전히 개 잡놈 중에 쌍 잡놈이야 저거.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애들은 트럼프랑 재명이랑 돈가루 놓고 얘기를 한대. 이 미친 것들 아니에요? 우파 쪽에서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네네. 트럼프가 지고 있어요. 박빙이래요. 뭐 이러면서 헛소리 뻥뻥 하고 그러죠. 네. 그래도 우리 여기서는 와서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없습니다. 네? 최근에는. 예. 네. 예. 네. 다크나이트였죠. 네? 정황상 다크나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뭐 얘기? 다크나이트 연노가 네. 뭐예요? 아, 예. 이제 아까 말해주셨잖아요. 통전부 없앴다고. 네. 네. 그러니까 어, 어둠의 음, 어둠의 네, 히어로. 그런 거예요? 예, 예. 주석 시진핑님이 100조면 북계 2번은 지우겠다. 2번만 지울까? 예? 네. 요즘처럼 AI 무기 발달하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앞으로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견해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아주 고위지식하고 자아가 강하고 어떻게 보면 나르시시즘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술, 담배도 안 하는 고지식한 노인인데 이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걸 깨닫잖아요. 7월 13일 날 펜실베니아 버틀러에서 총알이 스쳐 지나갔잖아. 그러고 나서 아들 얘기도 듣고 젊은 사람 네, 얘기 네. 들은 거야. 그러고서 발탁한 게 제이디 벤스야. 제이디 벤스는 오하이오 촌노인이란 자주성가한 상원 의원이고 그 벤스 뒤에 봤더니 피터 틸이 있어. 그들이 있었고. 팔마라키도 있어. 그 다음에 또 일론은 이미 내 옆에 와 있어. 그러니까 그래. 얘들하고 한 팀을 만들어서 사회를 진짜 변혁시켜야 되겠구나. 진짜 아메리카 포스트로
Make America Great Again만 하는 게 아니고 Safe Again, Healthy Again, Wealthy Again, 응? Prosper Again, 뭐 다 부강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부유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이러한 미국의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 일을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저는 가장 지금 부러운 게 비벡 라마스와미가 앨런 머스크랑 같이 힘을 모아서 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는 정부 효율부를 구성했거든요. 오래 안 가요. 독립 250주년 기념되는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그러니까 올해 갔다고 치고 202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 기념일이에요. 그날 보면 대단합니다. 내가 워싱턴에서 볼 때 7월 4일 되면 다들 미쳐. 미국 국민들이 다. 그냥 완전 그날 밤은 Fantastic Celebrating Night가 돼갖고 막 폭죽 터트리고 막 온 데가 난리가 아니야. 근데 그 2026년 7월 4일 미 독립 250주년 되는 날 전까지 미국의 거대한 낡고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정부를 뜯어 고치겠다. 응? 진짜 이거를 우리나라가 해야지. 네. 우리나라가. 근데 미국 보면 비벡 라마 수아미도 있어. 그 친구는 39이야. 젊네요. 네. 일론 머스크도 71년생이니까 올해 53이야. 응? 그러니까 막 그런 열정이 넘치고 막 애국주의에 넘치는 이런 애국자들이 나와서 미국을 위해서 얘네들은 사실 월급 1센트도 안 받고 이래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응? 비벡도 그렇고 일론도 그렇고. 마찬가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페이팔 컴퍼니, 페이팔 네트워킹이 뒤에서 JD 벤스와 함께 든든하게 돈과 최첨단 AI 기술을 받쳐주면서 미국을 앞으로 우주 시대를 맞이해서 미국의 우주군이, 자 일론 머스크 얘기대로 화성을 정복하자, 목성도 정복하자, 토성도 정복하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야말로 비약적인 퀀텀 점프를 하는 그런 변화가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생길 것이다. 그렇더라면 우리도 봉건 시대에 머물러서 마누라들이 인사에 관여하고 마누라가 장관 자리 주고 차관 자리 주고 이런 거 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오픈시키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을까. 네. 이거를 삼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후퇴 내지는 좀 나쁘게 말하면 파멸 뭐 이런 거밖에 안 남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네. 고언까지 해주셨고, 네. 또 긴 시간 또 아니 지금 몇 시에요? 2시간 정도 6시 38분 또 진행하게 됐는데 또 수고해주신 원장님께도 대단히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네.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들은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뵐까요?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네. 멸공! 멸공입니다. 네.